중성자별이 어디 나오냐면은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나오는 게 저 중성자별입니다.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라는 무기를 만듭니다. 왜냐면 그 멸리르가 부서졌거든. 중성자별의 강한 중력을 이용해서 막 으아 막 이러거든요. 으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갑자기 만들어. 본인을 더 압축하는 게 더 세질 것 같은데. 그럼 죽으니까. 자, 우주의 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형 가볼까요 오늘? 사람의 한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이 공. 그 다음에 그 비슷한 그게 우박 같은 거 익힐 수 있겠죠? 예. 네. 가장 큰 우박. 네, 뭐 이 정도 뭐 클 수 있겠죠. 야, 우박이 가장 큰 우박이 뭐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20cm면 요만한 네, 거네. 그냥 뭐 공과 공보다 안 되네. 뭐 우박 뭐 별거 없구만. 지렁이가 있고 요 친구 재밌는 친구죠. 아, 또또새. 도도가 무슨 바보라는 뜻이던데. 저도 들었어요. 바보새. 그래가지고 얘네가 경계를 안 하고 맞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돌아다니는 거예요. 얘네가 기본적으로 호기심이 많아요. 맞아. 호기심이 많은데 또 겁이 없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들이 그냥 뭐 공격적인 어떤 기술이 있다거나 뭐 스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얘네들이 살던 그곳이 너무 평온한 세상이었던 거예요. 맞아요. 딱히 천적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또 호기심이 있으니까 따라다니는 거야. 계속 얼쩡거려. 근데 도도새가 멸종한 게 좀 슬퍼요, 얘기가. 왜냐면은 예를 들어 멸종할 만한 이유가 보통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맛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잡아먹겠죠. 그렇게 멸종됐으면 오히려 좀 이유가 있는데 도도새 고기를 딱 먹고는 사람들이 엄청 욕을 합니다. 맛이 없어. 너무 맛이 없어서. 그러면은 맛이 없으면은 또 살아남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곤충 같은 경우도 너무 맛이 없거나 뭐 동물도 너무 막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이래서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천적들이. 그쵸. 예. 그럼 도도새는 맛이 없으면 그냥 안 죽이면 되는데 재미로 죽였어요. 그래서 순하다는 것 때문에 멸종했어요. 순하고 호기심이 많아서. 싸나왔으면은 멸종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럼 사람이 필 수도 있죠. 호기심이 없었으면 살아남을 수도 있었다. 그렇죠. 그리고 저 보면 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있죠. 네. 생각보다 안 커. 7m. 근데 이게 그래도 작은 건 아닌데. 근데 우리가 워낙에 큰 공룡이 많으니까. 예. 아니 뭐 생각보다 안 커요. 코끼리 정도 돼요. 코끼리 이렇게 크지 않습니까? 근데 막 제가 생각했을 때는 티라노사우루스 하면은 압도적으로 머리통이 쑥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압도적으로 큰 줄 알았는데. 근데 약간 그거를 좀 많이 현실적으로 한 게 뭐 주라기 공원 같은 데 보면은 차를 쫓아오잖아요. 예.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저 정도 크긴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우리가 느끼기에 너무 위협적이다 보니까. 그럼 코끼리보다 더 빠른 느낌인가? 속도가 근데 엄청 빠르진 않았다고 해요. 이게 공룡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많은 가설들이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에 이제 그 공룡 깃털 있는 거는 들으셨었죠? 설이 잠깐 나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 모든 공룡은 깃털이 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그 쥐라기 공원 시리즈 중에 뭐 좀 새로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나오면서 이제 공룡의 깃털을 달자. 그러니까 이제 공룡학자들이 주장을 하니까 영화 쪽에서는 야 깃털 달린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딨냐 이거 뭐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좀 디베이트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티라노사우루스는 깃털이 없는 대신에 이동 속도라도 그럼 현실적으로 바꾸자. 근데 그게 뭐 디자인 팀이에요? 서로 이제 협의를 하는 거죠. 이거를 줄 테니까 요건 양보해라. 그래서 쥐라기 월드인가 뭐 새로 나온 시리즈 보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옛날보다 훨씬 느려졌어요. 근데 그 설을 채택할 때 흥미진진한 거 위주로 이렇게 채택을 하는 약간 거죠? 영화적인 허구를 좀 허용하자. 이렇게 자기가 입맛 따라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으니까. 네, 좋은 선택이었던 게 그 다음에 다시 나온 게 큰 공룡은 깃털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게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영국 같은 데 가봐도 랩터 같은 애들은 깃털이 있어요. 조그만 애들. 근데 티라노사우루스 같이 큰 애들은 깃털이 없고 있어봐야 솜털 정도? 아마 쟤네들까지 깃털이 있어버리면은 내부에 그 열이 안 나가. 못 나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커지면 커질수록 깃털은 없을 가능성이 높고 작은 애들은 있을 수가 있다. 있을 수 있고 충분히. 그 이런 얘기 있어요. 인터넷에 순욱 밈이 있잖아요. 아세요? 뭐만 하면 그냥 죽는 애. 제2의 개복. 순욱도 재미적 허용, 재미적 선택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순욱이 평가가 갈리거든요. 한 나라의 진짜 충신인지 아니면 조조에게 붙어가지고 한 나라를 이제 멸망을 가속화시킨 조조의 2인자인지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갈리는데 한 나라의 충신인데 나중에 이제 조조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끝까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그래서 조조가 좋아하는 인물이지만 끝까지 타협점이 안 나왔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처형한 약간 그런 그림이 재밌기 때문에 그 설을 채택하는 거죠. 실제로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막 권력 싸움까지 했는데 밀려나서 이제
숙청을 당했다. 뭐 이런 게 좀 더 약간 재밌게. 그죠. 한 나라의 충신이면서 약간 영웅화 같은 조조를 느낌? 도와주면서 조조가 실제로 한 나라의 충신이 되기를 좀 약간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자기가 컨트롤을 못하면서 결국은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조조의 야심이 순옥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더 컸기 때문에 처형이 되는 그 그림이 더 재밌게 되는 그 설을 채택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재밌는 게 지금 코끼리가 나옵니다. 코끼리가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전투력이? 코끼리가 밟으면 그냥 죽어요, 사람은. 죽겠죠. 딱 봐도 얘가 여기 밟으면 살겠어요? 제가 알기로 조선시대 코끼리를 선물로 받아옵니다. 그 코끼리가 너무 많이 먹어요. 유지비가 많이 들어. 유지비 너무 많이 들어요. 판다랑 비슷하네요? 푸바오랑? 네, 너무 심각해. 그래갖고 너무 걱정을 하는 와중에 제가 살인을 일으켜요. 코끼리가 사람을 밟아요. 예. 죽었어. 그래갖고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코끼리를 유배를 보내. 사형은 못 시켜. 왜냐면 선물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귀한 거잖아요. 또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 선물해준 나라에서 유배를 보내고 거기서도 이제 애를 많이 먹죠. 실제로 인도 코끼리보다 제가 더 포악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요? 아프리카 코끼리가? 코가 손이잖아요. 코가 손. 네. 코끼리는 코를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예. 근데 코 말고도 진짜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기관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말할 수 없어요. 왜 말할 수 없죠? 여기서는 말할 수 없어요. 한번 써보실래요 여기다가? 이게 자유자재예요? 자유자재요. 어떻게요? 그냥 자유자재로 움직여 이렇게. 코랑 비슷하게. 그래갖고 이게 뭐 그럼 그 두 개가 만나나요? 만났으면 만날 수 있죠. 우리가 손이 만나듯이 코도 만날 수는 있죠. 원한다면. 근데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가 어쩌거나 번식을 할 때 몸이 너무 크니까. 번식을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상상하면 안 되고 그냥 이 내용만 들어요. 내용만. 예. 네, 번식을 할 때 어부바 같이 합니다. 어부바 같이.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일단은 뭔가 액션, 리액션, 작용 반작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몸이 크고 무거우니까 액션, 리액션, 작용 반작용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에 그 자율주행이 더 필요하다. 그 기관이 그쵸. 알아서 작용 반작용. 그러니까 부분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뭔가 운동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은 사람이나 뭐 약간 작은 포유류나 여러 동물들도 보면은 전반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어떤 우리의 목표를 도달하잖아요. 큰 움직임으로. 전반적인 큰 움직임. 그 팀을 이뤄서 2인이 함께 어떤 그런 컨트롤을 할 수도 있고 1인 컨트롤 플레이도 가능하고. 근데 코끼리는 더 나아가서 이제 부분 컨트롤. 자치를 해줬구나. 그렇죠. 지방자치 코가 아니지. 코투. 지방자치 코투. 코원 코투라게 코원 코투. 자동차예요? 네. 그러니까 몸은 아무런 관여를 안 하는데 자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2의 뇌다. 코는 자치가 아니잖아요. 코는 이제 내가 컨트롤하죠. 중앙 통제를 하죠. 중앙 통제를 하는데 그 코투도 제가 볼 때 중앙 통제를 하긴 하는데 얘가 내 권력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지역이야. 약간 텍사스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따로 깃발도 있고. 네, 깃발도 있고. 근데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이게 노래가 진짜 치명적인 노래예요, 사실. 숨겨진 게 되게 많아, 그 노래 자체. 그래요?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하면 그 뒤에 이제 반론이 막 붙는 거죠. 코가 손이래가 아니라 코도 손이래.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코끼리 아저씨는 코만 손일까? 이런 것도 가능하고. 저는 이 동요가 나온 것 자체가 알고 쓴 거다. 저는 일부러 코끼리 아저씨는 코가 손이래 라고 말하면서 코2에 대한 관심을 코1으로 몰아버렸다. 손이 보통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코가 손이라면 코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오른손 왼손처럼 앞손 뒷손 같은 느낌일 텐데 그거를 이제 코가 손이래라는 말로 뒷손 앞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사람이 기생수에 물리면 오른쪽이, 코끼리가 물리면 이제 앞쪽이 뒤쪽이 이렇게 이제 또 기생수가 물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기생코. 아시든. 진짜 기생수랑 원리가 비슷하네요. 알아서 그렇죠. 기생수예요. 본체는 신경 안 써도. 그러니까. 오른쪽이가. 난 뒷손잡이야 지금. 왜 이렇게 좋아요? 항상 보면 놀러오시면 크게 과하게 반응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이게 그 위트가 뛰어나서. 이 위트 때문에.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친구가 대단한 친구인데 재밌는 건 수많은 동물 중에 이 두 마리를 여기다 해놨어요. 기린도 함정이 있어요. 기린 보통 뭐가 긴 동물이라고 말합니까? 목이 긴 동물이라고.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목투?
목투가 있어요? 기린하면 목 이긴 동물이라고 자꾸 말하잖아요. 예. 이게 우리의 미스 디렉션을 요구하는 거야. 잘못된 방향을 자꾸 보게 만들어서 예. 본질을 놓치게 하려고. 예. 기린이 뭐가 길어? 이런 모든 사람들이 기린은 목 이긴 동물이죠. 예. 근데 목만 긴 게 아니라는 거야. 목투. 목투가 있구나. 네, 그러니까 사실은 동물 중 대표적으로 코원, 코투, 목원, 목투 동물이 나온 거죠. 사실 대표적인. 약간 대표적인 에이스. 포유류 대표네요. 포유류 대표 동물이에요. 제가 봤을 때. 기린도 혹시 그 자율주행? 예. 근데 기린은 코끼리보다는 움직임이 가능하니까 다리가 길고 얇으니까.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전반적인 형태의 움직임이 가능해요. 근데 얘네는 진짜 힘들어. 얘네는 어부발을 하는 것부터도 고통스러워. 무게가 두꺼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우주로 가볼게요. 드디어 아폴로 달 착륙선이 나옵니다. 요거는 클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인간이 인간이 안 탔잖아요. 이건 탄 거죠. 그 깃발 꽂은 게 저거요? 네, 얘가 이제 내린 거예요. 재밌는 게 얘는 착륙선이에요. 착륙선. 얘는 달에 이렇게 내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아폴로 미션에는 궤도선이 있었어요. 사령선. 예.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얘가 그대로 우주를 가서 달에 간다고 생각하세요. 네, 그게 아닙니다. 실제로 아폴로 미션 당시에 발사된 우주선은 궤도선, 사령선, 아폴로 사령선이 가요. 궤도선? 네, 궤도선. 가서 얘가 이제 3일 정도 걸려서 달에 갑니다. 예. 얘가 내리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달 주위를 돌아. 계속 돌아, 사령선이. 그럼 돌고 있을 때 이제 안에서 착륙선을 떨어뜨립니다. 예. 그럼 여기에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 타고서 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내려가. 착륙을 딱 해. 예. 그럼 이제 버즈 올드린 2등, 1등 닐 암스트롱.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렸죠. 닐 암스트롱이 먼저 내리고 닐 2가 그 다음에 내렸죠. 닐 2는 같이 내렸죠. 닐 암스트롱이 내릴 때 이것은 뭐 나의 한 발자국이지만 인류의 큰 도약이다 막 뭐 명언충. 예. 근데 여기서 버즈 올드린이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내려서 잘 놀다가 다시 탑승을 해. 그 다음에 진짜 여기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사령선에 있던 친구야. 3명이 갔어. 3명. 근데 대중들에게 노출되지 않았고 아예 모르죠. 이게 슬픈 게 버즈 올드린 같은 경우가 되게 불쌍해요. 어쨌든 두 번째로 내려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 버즈 올드린 들어봤어요? 저는 토이스토리에서 했는데 이게 컨셉인가요? 토이스토리의 버즈 라이트이어가 버즈 올드린을 모티브로 한 캐릭터예요. 그렇구나. 단순하고 무식하고 실제 외모까지 성격도. 실제로 버즈 올드린이 그게 모티브예요. 술집에서 사람 엄청 팼어요. 아무도 날 몰라서? 아니 깐죽거린 거야. 야, 너 달 안 갔지? 갔다 왔어? 갔다 왔어. 그러니까 안 갔지? 안 간 거 같은데? 이거 한 거야. 그래서 버즈 올드린이 빡쳐서? 닐 암스트롱한테는 그런 장난 안 쳐요. 너무 유명하니까. 인정을 해버려. 보자마자. 너 안 갔지? 너 이상하지? 거짓말이지? 이렇게 하니까 두드려 팹니다. 버즈2로. 버즈2로 아니고 그냥 주먹으로. 근데 이제 법원에서 버즈 올드린이 정당방위로 이제 넘어가요. 예. 놀린 거가 잘못한 거다. 모욕을 한 거다 너는. 왜냐면 달을 안 갔다라는 게 얘한테 모욕인 거예요. 왜냐면 갔으니까. 예. 근데 세 번째 사람이 있었는데 버즈 올드린보다 더 기억을 못하네. 그거는 기억 못한 수준이 아니에요. 있어요. 세 명. 봐봐. 이분이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이야. 그런데 가운데에 쓰셨어요. 네, 이분이 바로 마이클 콜린스입니다. 이분이 바로 사령선에 타신 분. 근데 보시면은 봐봐요. 얘 누굽니까? 닐 암스트롱. 얘 누구요? 루이 암스트롱. 얘 누구요? 마이클 호킨스. 누구였죠? 재밌는 게 여기 갔어. 예. 근데 닐 암스트롱이 내렸어. 근데 버즈 올드린이 2등으로 내렸어. 예. 기분이 상했어요. 예. 근데 보시면은 여기 카메라가 여기 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가슴팍에 있는 카메라로 상에서 찍어줍니다. 예. 찍어주는데 닐 암스트롱은 골고루 찍어요. 버즈 올드린 찍고 막 찍고. 근데 이제 갑자기 버즈 올드린은 기분이 상한 거야. 그래서 셀카를 찍어. 아니 셀카는 어차피 못 찍어. 가슴에 있을 카메라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닐 암스트롱 안 찍어. 예. 풍경만 찍어요. 풍경만. 사람을 일부러 안 찍어. 삐졌어. 근데 재밌는 게 그래서 여기 있는 사진들은 전부 다 버즈 올드린이에요. 거의 다. 이미 첫 번째 닐 암스트롱이 내린다고 했을 때부터 이미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구나. 근데 웃긴 게 그래서 다 대부분의 우주인 사진은 버즈 올드린인데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닐 암스트롱인 줄 알고 있어요. 왜냐? 헬멧 때문에 안 보이거든. 보인 거는 버즈밖에 없기 때문에. 그쵸. 실제로는 우리는 닐 암스트롱만 기억하고. 우리는 버즈 올드린 사진을 전부 닐 암스트롱으로 알고 있고 나름 버즈 올드린 복수를 했어요. 난 네 사진 안 찍어. 네 사진 아마 없을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 사진만 있어. 그러니까 야 나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은 얼굴을 가렸기 때문에 버즈 올드린인 줄 몰라요. 다 닐 암스트롱. 차라리 두 명이 찍혔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쟨 누구지? 할 수도 있죠. 근데 아예 한 명만 찍혀가지고 존재 자체를 한 명만 기억을 해. 그렇죠. 두 명을 찍기도 어려운 게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슬픈 거는 버즈 올드린이 아니다. 바로 사령선에 타고 있던 마이클 콜린스다. 마이클 콜린스는 세 번째 인물로서 안에 있었다. 남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에버랜드 갔어. 에버랜드 이제 저랑 너랑 누구 데리고 가지? 우재? 뭐 아무나 데리고. 셋이 갔어. 최고민 선생님 데려가죠. 최고민 선생님 데려가죠. 왜 상상으로도 왜? 데려가. 왜 이래요? 데려갔는데 누가 1등으로 내려가? 1등을 최고민 선생님 데려가. 그쵸? 왜냐? 캡틴이잖아. 그러면 이제 사령선에 누가 남아요? 여기서부터 어려운 거야. 여기서부터 복잡해. 서로 눈치를 예를 살살 들어서 보겠죠. 우리가 아니라 최고민수 선생님, 심창맨, 옥냥이 갔어. 그럼 사령선에 누가 남아? 달까지 갔는데 내가 어떻게? 보통 옥냥이가 남죠. 보통에 남아요. 이게 짬순으로 막내가 남아. 왜냐?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내려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짬으로는 버즈올드린이 막내예요. 내려가면 안 돼. 남아야 돼. 근데 마이클 홉킨스, 마이클 콜린스. 마이클 왜 그러냐면은 마이클 콜린스가 야 네가 막내니까 남아. 그러니까 버즈올드린이 저 운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이클 콜린스가 짬은 닐이 앞서고 운전은 못하고 닐이 캡틴이에요. 그러니까 닐은 내려가야 돼. 버즈는 못하고 운전. 근데 이제 버즈는 운전을 못해. 그러니까 이제 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콜린스가 운전도 잘하는 사람 들어가지. 그러니까 경력이 마이클 콜린스가 더 높았어요. 그러니까 야 가라. 너 가. 그러니까 이제 신나서 최고민 선생님 옥냥이 내려가는 거야. 심창맨이 혼자 남는 거지.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부산 이제 내려가는 쌍배님 만나러 가는 영상이었어요. 그 전문 그 직원하고 같이 갔어요. 운전을 할 줄 몰라요. 면허가 없어. 제가 다. 진짜. 그럼 보조석에서 이렇게 좀 자고. 어쩔 수. 운전 못하면 이게 깡패야. 깡패야. 이게 못하는 게 깡패야. 운전 못하는. 이거 깡패야. 운전 못하면 깡패야 이거. 어쨌든 그래가지고 사령선에 있는 게 운전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버즈올드린이 내려갔고. 근데 이제 이게 너무 슬픈 게 그럼 달에서 놀고 죽치고 장구치고 하는 동안에 마이클 콜린스는 사령선에서 돌고 있는 거예요. 에버랜드까지 왔는데 안에 못 들어가. 지하 주차장에서 그냥 돌고 있는 차 타고 그냥 도는 거야. 네, 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마이클 콜린스는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에버랜드 불꽃놀이 끝나고 나서 닐 암스트롱 버즈올드린 나올 때 태워서 집에 오는 거죠. 교대 안 해요? 교대 한번 할 법한데 교대를 못해. 니라고 한번 할 법. 야 너무 좋은 질문. 왜냐면 요게 내리잖아요. 얘가 또 다 올라가는 게 아니야. 여기에 닐 암스트롱 버즈올드린이 타요. 요 위쪽 모듈만 뽕 하고 올라가요. 뽕 하고 뽕 올라가는 거를 사령선이 그러니까 얘가 지구까지 오는 거 힘들고 뽕 올라가면 사령선이 딱 잡아서 지구를 귀환. 그러니까 요만큼만 올라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달에 내릴 수가 있었다. 실제로 요거 뽕 올라가는 거 찍었어요. 이거 가지고 또 음모론이 많은데 진짜 뽕 하고 올라가요. 영화처럼 올라가 진짜. 그래갖고 와 이거 영화 아니야? 가짜인데? 이거 누가 찍었어? 카메라맨이 이거 찍었네 이러거든요. 근데 이것도 달에서 타고 다니는 월면차가 있어요. 그거를 실제로 가져갑니다. 다음 미션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카메라가 달려있어요. 그 월면차 카메라로 찍는데 요게 올라가는 걸 따라가면서 찍는 거가 사람이 없으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상에서 신호를 보내서 타이밍 맞춰서 올리는 조종해요. 거예요. 실제로 실패를 여러 번 했어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걸 찍는 게 한 미션에 딱 한 번이잖아. 피나는 연습을 해. 타이밍 맞춰갖고 아빠의 도전이네. 정말 마지막 기회에서 기가 막히게 딱 찍습니다. 그것만 지금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영화 아니야?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은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한 다음에 했는데도 실패를 몇 번 하고 결국은 찍은 거예요. 앵거만 공개를 했기 그쵸. 저게 말이 되냐 했을 때 그러니까 오해를 할 수 있었다. 아빠의 도전이 뭔데요? 아빠의 도전을 모르나? 근데 아빠의 도전이 사실은 마이클 콜린스의 도전이다. 아빠 같은 마음. 내 자식들이 놀이공원 가서 재밌게 놀다 오면 된다. 나는 차에 있어도 된다. 나중에 갔다 와가지고 뭐 인터뷰를 하긴 했을 거 아니야. 아무리 몰라도. 그러면 이제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섭섭하지 않았나요? 뭐 이런 질문 있었을 텐데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사실은 섭섭하다기보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외롭다. 이 세상에 나 홀로 떨어진 느낌이잖아요. 우주 한 곳에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소감이 아니고 돌았던 게 이게 외로웠다. 왜냐면은 일단 둘은 내려갔죠 같이. 달에 가도 둘이 있어. 지구에 우리 전 인류가 있어. 근데 마이클 콜린스는 나 홀로 우주 한쪽 구석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인류의 가장 강력한 고독감을 느꼈다. 정말 압도적인 우주적 고독. 최초의 경험이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아무리 외로워도 이 외로움이 우주적 외로움은 아니잖아. 정말 지구를 떠나 사령선에 혼자 남은 그 압도적인 우주적 고독감인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상상도 안 되죠. 암피코일리아스 프라길리무스
예. 아마 가장 거대한 공룡이니까 넣겠죠. 흰긴 수염고래. 고래 확실히 큰데 이게 저는 의외인 게 암피코일리아스 프라길리무스 저 너무 커요. 말이 안 돼요. 맞아. 이게 사실은 뭐 육상에서 이게 크기가 쉽지가 않은데 과거에는 실제로 굉장히 산소도 풍부했고 음식도 풍부했기 때문에 뭐 괜찮지 않을까요? 몸을 키우기가 너무 유리했었기 때문에. 아니 그 지탱을 어떻게 했을까? 무게 120톤. 확실히 이거 봐. 추정 몽길인데 진실을 알 길은 없다. 60m. 알 길은 없다. 저거를 가져왔나 보다. 그러니까 이게 화석 하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 추정하는 건데 추정 몸길이라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것도 진실은 알 길이 없다. 얘는 200톤이에요, 200톤. 사실 이게 되게 과학적으로 접근하기는 해요. 네. 공룡 연구도 네. 정말 요만한 뼈 하나만 딱 있어도 그걸 기반으로 쫙 만들어내는 거야. 하나만 있어도. 하나만 있어도 진짜. 미식축구 경기장은 저 암피코일리아스 단칸방 같네요. 그러니까요. 암피코일리아스가 돌아다니면은 운동도 조금씩 하고 쳇바퀴 같은 거 넣어주면 잘 놀 것 같은데. 셰턴 V. 세턴 V 최고로 거대한 발사체였죠. 뭐 지난번에도 보셨지만 스타쉽이 등장을 했잖아요. 예. 실제로 세턴 5보다 훨씬 큽니다. 스타쉽은 거의 거대한 주상복합이 그냥 그대로 우주로 올라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엄청나게 크죠. 국제 우주 정거장 있어요. 요거는 크죠. 요거는 큰 이유가 이게 한 번에 만들어 올린 게 아니에요. 이게 자랴라는 모듈을 먼저 올리고 예. 그 모듈에다가 계속 추가로 도킹하면서 계속 그 패치를 합니다. 붙이고. 예, 그래갖고 계속 높인 거야. 조립을. 예, 조립을. 요것도 필요하네 하면서 계속 추가를 하면서 이게 약간 확장팩. 예. 확장팩을 넣으니까 점점 커지죠. 그러면 이제 요것도 타이타닉도 굉장히 크죠. 네, 타이타닉호는 지금 심해에 잠들어 있죠. 네. 진짜 크다 저렇게 보니까. 진짜 커요. 저거 실제로 저 배 탔을 때 하나의 마을 그쵸. 마을이죠. 크다는 느낌을 받겠네요. 인구 밀도로만 해가지고 보면은 한 몇십만 명? 뭐 될 텐데. 하루 종일 막 돌아다니는 사람 만나도 몇십만 명은 아니겠다. 아니 몇십만 명까지는 아니겠지만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저 안에 뭐 식당 있고 세탁소 있고 뭐 있고 뭐 탕후루집 있고 뭐 경기장도 있을 거고 막 축구장 있고 스쿼시 할 수 있고 뭐. 네. 그리고 이제 아마 침몰할 때까지도 네. 한 번도 인사 안 한 사람도 있다 분명히. 100%죠. 처음 보는 사람. 100%죠. 엄청 있을 거예요. 네. 요거를 영화로 만드신 분이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고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진짜 심해 덕후입니다. 심해 덕후. 바닷속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타이타닉에 감명을 받아서 저 영화를 만든 게 아니라 심해를 가기 위해서 타이타닉을 찍었어요. 그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바닷속에 들어가 볼 방법을 찾다가 소재를 저렇게 타이타닉 가라앉은 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 저걸로 하면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타이타닉 영화 오프닝을 보면은 실제 바닷속에서 찍은 타이타닉 잔해가 나옵니다. 그거 직접 들어가서 찍은 거예요. 굳이 그거는 진짜로 할 필요 없는데. 네, 근데 이제 설득을 한 거죠. 진짜 좋아요, 심해를. 진짜로? 이거 어떻게 설득이 됐지? 근데 영화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다큐멘터리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만큼 흥행을 했고. 전 처음에 기억이 나는 게 타이타닉 처음 딱 봤어요. 딱 시작하자마자 할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재미없어졌었어요. 왜냐면 나는 빨리 배 가보고 싶었는데 할매가 자꾸 시간 끄는 거야. 초반에. 거기서 이미 나는 심으로 나 빨리 배에 가보고 싶은데 그 말도 안 되게 큰 배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가라앉고 계속 보는데 할매가 시간을 계속 끌어. 맞아. 그래서 이 나중에 제임스 카멜론 감독이 결국은 아바타도 물의 길을 찍으려고 시작한 거거든요. 아 진짜요? 바닷속 찍으려고. 아 진짜로? 진짜 심해 덕후요. 그런 거 트. 그게 맞다면 제임스 카멜론 트. 자기가 진짜 찍고 싶은 게 더 재미없음. 맞아요. 재미없는 부분임. 근데 본인은 그 정도로 관심을 가진 걸 다 했어. 예를 들어서 잠수정 만들어가지고 진짜 바닷속 들어갑니다 다. 진짜 막 그 챌린저 딥 마리아나 해구 막 다 들어가요. 진짜 관심이 많아요.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에서 가장 높았다. 예. 하지만 더 큰 게 나오죠. 부르즈 칼리파. 그렇죠, 부르즈 칼리파. 요거 제가 보고 온 것 같은데 두바이에서. 버즈 두바이. 네, 뭐 이제 큰 애들 좀 나오겠죠. 바티칸 시국. 가장 작은 나라라서 꽤 크지만 작은 나라긴 하네요. 저 서양식 위트 있는 멘트가 빠지질 않네요. 야, 요거. 최소한 여러분보다는 크잖아요. 이분이 외국 분이신 거죠, 만드신 분이. 그렇죠. 앙헬 포포. 와, 왜 이렇게 커? 와, 개 멋있다. 이게 진짜죠, 이게. 아니 어떻게 위에 물이 저렇게 그래픽 같다. 그러니까. 아니, 그래픽 아니야? 말이 돼요 저게? 와, 수량이 저렇게 돼? 수량이? 야, 이거는 진짜로 보면은 진짜 감동하겠는데요?
아 이제 꽤 큰 애가 나옵니다. 크루이냐? 예, 얘는 지구를 도는 애는 아니네요. 지구의 위성은 달밖에 없죠. 두 번째 위성? 지구의 두 번째 위성이라고 하지만 근데 실제로 위성이 아니래. 뭔 말이야? 위성이라는데.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도는 애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위성이라고 그래요? 아 요렇게 도는 애구나. 아 지구를 중심으로 안 도는데요? 일리 있다. 그러니까 지구랑 궤도가 겹치는 애예요. 보시면은 지금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는데 이 크루이냐가 태양 중심을 돌지만 실제로 지구의 중력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얘는 요렇게 도는 거야. 워낙 작아서. 네, 근데 실제로는 태양 중심을 돌지만 원래 태양 중심으로 반지름으로 딱 이쁘게 돌아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서 저렇게 휘어져요. 뭐야 저 막. 이거를 지구 기준으로 봤을 때. 괴상한 거라서 천동설을 까기 위한 소재 중 하나로 쓰인다고. 이거는 말이 되죠. 왜냐면 천동설이라는 것 자체가 지구가 중심입니다. 하늘이 돌아. 그렇게 따졌을 때는 지구 기준으로 이렇게 돈다라는 거니까 이건 아예 말도 안 되는 궤도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돌 이유가 없어. 지 맘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맘대로. 이건 잘못됐다. 천동설은 지금은 폐기됐으니까. 네. 그 설도 있던데요. 거북이 등딱지 위에 여러 가지 설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지동설이 맞습니다. 태양 중심설. 울룰루. 네, 요거 암석이네, 암석. 에어즈락. 요런 애네요. 공원에 생뚱맞다. 네, 공원에 있을 것 같은 생뚱맞다. 느낌인데 진짜. 뭐 그 생뚱맞아? 그거 같다. 멋진데요? 호주바위. 울산바위처럼. 울산바위처럼. 이전하다가 멈춘 것 같아. 오, 멋진데요? 약간 뭐 톡 튀어나온 느낌이다. 강입자 충돌기. 이거 할 말이 많다고 하셨는데. 요거 제가 갔다 왔어요. 이게 뭡니까 대체 강입자 충돌기가? LHC. 건물이에요? 네. 이게 그 가장 거대한 실험 기구 장치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스위스 제네바 예 거기 있는데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이게 크기가 마을만 진짜 거대하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유럽 입자물 연구소 썬이라는 세른이라고도 하고 썬 CERN인데 여기서 이제 무슨 실험을 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입자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애들이 혹시 있나? 혹은 뭐 세상에 지금 안 보이는 것들이 있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요. 근데 어떻게 찾아내느냐? 입자 둘을 부딪혀서 깨져. 그럼 쪼개보고 쪼개진 애들을 주워 먹어갖고 이제 얘는 뭐다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근데 입자들을 어떻게 부딪히겠습니까? 압력 부딪히게끔 압력으로 몰아 넣어요. 예를 들어 침착맨의 차를 다른 차랑 충돌시키고 싶어. 어떻게 충돌시켜요? 그 충돌 안 하면 안 돼요? 그래도 일단 해야 돼. 왜 제 차여야 돼요? 일단 해야 돼. 뭐 시동을 걸고 출발. 그쵸. 일단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충돌하려면 출발해야죠. 차가 출발해야죠. 이 입자도 마찬가지죠. 입자를 충돌시키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자동차는 당연히 부서지면 안 되지만 요 입자를 연구하려면 입자를 부딪혀서 얘네를 깨야 돼. 그러려면 부딪혀야 돼. 빠르게 만들어야 돼. 그쵸. 일단은 이 입자를 빠르게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빠르게 만듭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입자를 앞으로 보내. 그러면 일자로 달리겠죠. 일자로 달리면 빨라지겠죠. 근데 한 줄로 쫙 달리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돌리는 거야. 돌려. 근데 돌리는 것도 돌리다 보면은 얘가 돌릴 때마다 방향이 바뀌죠.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는 약간 일종의 브레이크를 거는 거랑 비슷해요. 왜냐면 얘가 계속 일자로 가면 엄청 빨리 갈 수 있는데 옆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감속이 되는 거죠. 감속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코너링. 얘를 좀 더 직선에 가깝게 돌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커지는구나. 그래서 커진 거예요. 원래 요만한 걸 만들어서 돌리다가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더 이 정도 속도로는 안 깨지는데 지금 제가 비유하는 건데 비유. 그래서 커진 거예요. 그렇죠. 무식하게. 네네. 그래갖고 이거를 키우는 게 왜 의미가 있냐면 예를 들어 저렇게 마을만큼 크게 만들면은 입장에서는 거의 직선 느낌이에요. 코너링으로 속도가 감속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서킷인데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거의 직선으로 돌게 만들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 예를 들어 더 강하게 충돌시킬 수 있으면은 더 키울 수 있겠죠. 더 키우면 더 강하게 충돌하겠죠. 근데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저기서 우리가 힉스 입자를 발견합니다.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말씀드렸지만 물질에 질량을 부여한 입자, 물론 입자는 아닙니다. 힉스장, 힉스 보손이라는 힉스 메커니즘이 질량을 부여하는데 어쨌든 저기서 원래는 없었던 힉스 입자를 발견을 해요. 저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게 굉장히 대단한 거고, 근데 하지만 저게 이 지하에서 돌아요. 실제로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 갔을 때 공항 근처거든요. 이 밑으로 돌고 있다라는 걸 아는 거라 이 위에서는 그냥 평범한 마을입니다, 진짜. 이런 식으로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다.
여기 보면 앨리스, 아틸라스, CMS 이런 것들이 이제 검출기고 이렇게 마을 밑에 이렇게 지하로 도는 거죠. 근데 꽤 개발이 됐네요. 그럼요. 완전 한적한 막 무슨 뭐 우리 오펜하이머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아니네. 저는 그걸 떠올렸는데 이거는 진짜 위험하니까. 이거는 진짜 폭탄을 만드는 거고. 이거는 사실은 그렇게 나 황무지에다 하는 줄 알았어요. 마을 막 있어봤자 사람 막 한 뭐 10명. 아니요. 이제는 약간 요 해성 같은 애들 나오죠. 뭐 요런 애들은 잘 아시죠? 헬리해성 76년인가? 76년. 네, 한 번씩 오는. 76년이면은 사실 최근에 한 번 왔어요. 너무 짧아요. 주기가? 네, 주기가 너무 짧아요. 보통은 우리가 그 단주기 해성, 장주기 해성, 그다음에 주기가 아예 없는 비주기 해성 같은 애들이 있어요. 네, 뭐 잘 모르는 애들. 비주기. 근데 단주기 해성 같은 경우가 그 200년보다 짧은 애들이 단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헨리 해성 같은 경우는 단주기 해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운 좋으면 2번도 볼 수 있고. 또 데이모스는 뭐냐? 데이모스 얘가 화성의 위성입니다. 로봇 이름으로 썼던 것 같은데 데이모스. 화성의 위성이 지금 여기 보이시는 포보스 데이모스. 포보스 데이모스가 이제 화성의 2개의 위성입니다. 데이모스는 화성의 위성인데 얘는 작은 위성이라서 이렇게 좀 유명한 거죠. 근데 이 포보스는 제가 좀 관련이 좀 있죠. 러시아의 화성 탐사선 포보스 그룬트. 예전에 제가 처음 나왔을 때 말씀드렸을 텐데, 그쵸? 포보스 그룬트 탐사선이 포보스의 그라운드를 긁어서 지구를 귀환하는 미션이었는데 얘가 이제 발사하자마자 이제 지구를 그냥 돌아오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위성 추락 상황실 같은 거 하고 그때 막 어디 추락하냐 추락 예측하는 거 막 궤도 계산하고 막 이랬었는데 이 포보스 그룬트가 예상 추락하기 한 30분 전, 한 10분에 30분 전 그 사이 실제로 한 10분 20분 그 사이에 대기권 재진입을 했고 그때 제주도 상공을 딱 지나요. 그리고 되게 위험하다 막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태평양이 떨어지고 나서도 이제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힘들었죠.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제 지금 과학 커뮤니케이터 길을 걷게 됐죠. 그게 바로 이 포보스입니다. 화성의 위성. 계기가 됐네. 네, 얘가 계기가 되고. 포보스가 확실히 크네. 그렇죠. 포보스 크죠. 나왔어. 에베레스트라는 요거 유명하죠. 요건 유명하죠. 이거는 뭐 모르는 사람 없죠. 높으면 할 때 무조건 에베레스트에서 나오잖아요. 높다의 어떤 약간 상징적인 녀석. 그렇죠. 근데 마리아나 해구의 깊이도 이 정도다. 그게 더 높아요? 비슷해요. 마리아나 해구 비슷하죠. 8천? 8천? 마리아나가 깊은 데는 더 깊은 데도 있어. 네. 더 깊네. 그렇죠. 8,000이고 요게 만이니까. 근데 더 깊은 데는 이제 챌린저 딥이라고 아마 12,000 넘기도 해요. 12,000. 거기가 마리아나고에서 가장 깊은 곳. 일부. 네, 챌린저 딥. 거기를 이제 인류가 가봤죠. 잠수정을 타고. 엄청 특수한 잠수정을 타고 내려갔었고. 바닥을 보고 온 거예요? 네, 내려갔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 마리아나 해구가 이 물속에서 가장 깊은 심해를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마리아나가 깊은데 그 간혹 이제 심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우주보다 심해를 더 연구를 많이 안 했다. 오히려 우리는 심해를 더 많이 연구해야 된다.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재밌는 거는 인류가 우주를 간 거는 너무 많지만 실제로 제대로 본 게 결국은 뭐 달, 뭐 화성, 뭐 요런 근처. 근데 이 우주에서 가장 궁금한 애들은 어디 있느냐? 우리 은하 중심. 거기에 있는 뭐 거대 질량 블랙홀. 우리로부터 뭐 한 2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 이런 거는 진짜 아예 꿈에도 못 가봤어요.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비록 심해를 1%밖에 안 봤다고 해도 우주는 더 조금이야. 우주는 심해보다는 많이 봤다고 해도 심해는 제일 깊은 곳을 가봤어. 그래서 우리는 가야 돼요. 어디를? 우주를? 우주를 가야 돼요. 야, 중성자별 나오죠. 중성자별. 예, 중성자별. 보세요. 중성자별은 중성자가 밀집돼 있어요. 중성자별이라는 게 이거는 너무너무 무거운 별이죠. 포보스랑 비슷한데요, 크기가? 크기가 비슷해도 차원이 다릅니다. 중성자별은 저 개념이에요? 저거는? 이제 실제로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중성자별은 밀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진짜 꼼꼼히 꽉꽉 눌러 담은 애들이죠. 그러니까 약간 눈 오고 난 뒤에 이틀 지난 눈사람 같이 꽝꽝 붙은 거야. 진짜 엄청 압축돼 있는 애들. 엄청나게 막 딱딱한 돌같이. 그쵸. 이게 중성자별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에서 나오는 게 저 중성자별입니다. 우리 스포를 하시네. 저 아직 안 봤는데. 근데 이거 알아도 돼. 토르가 스톤브레이커라는 무기를 만듭니다. 왜냐면 그 멸리르가 부서졌거든. 근데 어디서 이걸 만드느냐? 가장 단단한 걸 만들어요. 혹시 중별에서? 여기서 만들어요. 중성자별. 중별이 되게 많다고 하던데. 네. 아무데나? 뭐 그 중에 또 유명한 중별로 갔겠죠. 근데 단단한 금속이란 뭡니까? 잘 안 부서져요. 왜 단단하죠? 왜 안 부서지죠?
꽉꽉 들어차서 이게. 그쵸. 맞아요. 꽉꽉 들어차서. 우리가 단단한 철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죠? 두드려. 왜 두드리죠? 그걸 많이 할수록 단단해져. 그 대장장이들 맨날 두드려. 그쵸. 밀도가 높은 애들 단단한 거. 대장장이.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빵도 푸석푸석한 빵이 있고 딱딱한 빵이 있어요. 얘가 만들 때부터 막 버터부터 시작해서 꽉꽉 누르면은 엄청 단단한 빵이 됩니다. 밀도 때문에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금속이 때려 또 달궈 때려 달궈 하면서 이 안에 있는 그 금속 성분 입자들이 한 방향으로 꼼꼼하게 쌓여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걸 단단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때리면 때릴수록 점점 압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압축이 지구에서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두드리고 막 밀고 해도 결국은 더 이상 안 눌려. 지구 환경이라. 근데 이 중성자별 엄청나게 중력이 있겠죠. 짜부시키는 거야 완전히. 이게 중력의 힘이에요. 근데 저렇게 짜부시킨 다음에 지구로 뭐 풀어 헤쳐지는 거 아니야? 아니죠. 일단 만들어졌으니까. 만들어진 거는 괜찮아요? 그렇게 보는 거죠. 이미 밀도가 엄청 높으니까 얘는 이미 그 상태로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단단한 거야. 근데 똘은 왜 안 찌부러져요? 똘은 이제 영화니까. 일단은 영화니까 중성자별의 이제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중성자별의 강한 중력을 이용해서 막 으아 막 이러거든요. 으아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으아 이러면서 갑자기 만들어. 그러면서 스톤 브레이커가 만들어지고 스톤 브레이커가 결국은 그 강한 중력 때문에 밀도가 높은 무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저 중성자별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스토리 플로우를 짠 거죠. 본인을 더 압축하는 게 본인 자체를 압축하는 게 더 세질 것 같은데. 그럼 죽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톤 브레이커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단단한 걸 만드는 거다. 목표가 이 우주에서 가장 단단한 걸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결국 중성자별로 가야 돼요. 중성자에서 압축을 해야 된다. 그쵸. 그래서 중성자별에서 토르의 무기를 만든 거고 중성자별이 그만큼 강력한 중력으로 압축한다라는 걸 영화상에서 보여준 거죠. 로드 아일랜드 주 가장 작은 주다. 근데 이제 지구가 나름 꽤 크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예. 왜냐면 우주에 있는 것들이 지구에 있는 주보다 작은 애들도 있고 비슷한 애들도 있으니까. 네. 지금 인간이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이제 히드라, 닉스, 디스노미아. 네, 이런 애들이 또 다 위성, 네, 수성의 위성이고요. 브루나이라는 또 나라가 또 있고요. 네, 르완다라는 나라도 있고. 웨스트 버지니아 주입니다. 미국의 주. 예. 나라들도 막 나오네요. 그랜드 캐년 여기 있습니다. 역시 엄청납니다. 그랜드 캐년. 미쳤다. 와, 이건 진짜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거. 지구에서 가장 큰 협곡. 네, 그러니까 유명한 거예요, 진짜. 여기까지 한 1메가미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탈리아보다 캘리포니아가 더 크네요. 그러니까요. 미국 진짜 말도 안 된다. 진짜 크다. 텍사스주도 엄청 크죠. 가니메데스? 가니메데. 거기서 나온 거요? 가니메데가 또 이제 목성의 위성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단 보면은 세레스가 또 되게 재밌어요. 세레스가 소행성. 사실은 이게 행성이냐 아니냐라는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소행성이죠. 행성은 아니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의 위치를 이렇게 수학적으로 계산한 사람이 있습니다. 태양으로부터 뭐 수성의 위치, 금성의 위치, 지구의 위치 이렇게 딱 있잖아요. 태양으로부터 지구의 위치를 1이라고 뒀을 때 이 수성, 금성, 지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 그랬더니 공식이 딱딱 맞아. 간격이? 네. 그럼 요게는 수성이네, 요게는 금성이네, 요게는 지구네. 다 예측이 돼. 다 딱딱 맞아. 근데 중간에 빈대가 있어. 왜 없어?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거 분명히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일단 수학적으로 딱딱 맞아. 그래갖고 이상하다, 왜 빈대가 있지? 분명 있을 것이다. 근데 거기서 세레스가 발견이 된 거야. 있긴 있었어. 그러니까 야, 역시 있었다. 수학은 틀리지 않는다. 이런 식의 논리가 간 거죠. 이 대단한 거야 진짜. 왜 그 간격으로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고요. 이제 수학적인 어떤 공식을 따라서 이렇게 간 거 자체가 너무 신기한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긴 한데 그럴 수 있다. 모르는 막 그런 행성들이 너무 많네요. 맞아요. 근데 명왕성은 아시죠? 명왕성 얘도 외소행성이죠. 얘도 134340. 셀러문에 나옵니다. 근데 얘도 퇴출됐어요. 우라노스, 넵튠, 플루토에서 플루토는 세일러문에서 퇴출됐어요. 세일러 플루토는 이제 얘는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옷만 그냥 자기가 따로 이제 맞춰서 그냥 코스프레 옷을 사야 돼. 플루토 굉장히 우아하거든요. 네. 근데 퇴출됐네요. 네. 플루토가 퇴출된 게 좀 아쉽죠. 굉장히 지팡이 아쉽죠. 들고 있거든요. 네, 지팡이 들고 있고 이제 옷도 안 줘서 이제 자기가 수선도 하고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매 년마다 유니폼 2개씩 지급했는데 이제 알아서 수선해서. 맞아. 결국 왜 퇴출됐느냐? 얘네들 때문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 때문에. 봐봐요. 명왕성의 위성 카론. 묘한 애들이 많죠 지금 여기. 네. 그죠? 네.
이것도 이상한 애잖아. 이거 뭐 이상한 애들 많아. 물론 유로파 2호 가니메데 칼리스 얘네는 또 이제 식구입니다. 식구. 근데 보시면은 명왕성이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이었어 원래. 그래서 이제 원래 명왕성은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 했을 때 명왕성 오케이 딱 여기까지 태양계 만들었어. 근데 보세요 여기 세레스 너무 많아. 세레스도 이제 발견됐죠. 그러면 뭐야 얘도 행성이야? 넣어줘. 넣어줘. 그럼 뭐 다른 애들도 넣어줘. 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어. 한도 끝도 없어. 이때가 근데 슬픈 게 그해 1월 명왕성 탐사선인 뉴 호라이즌스가 발사가 됩니다. 이제 얘가 가려면 한참 걸려요. 엄청 오래 걸리는데 일단 발사를 했단 말이야. 발사하고 나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명왕성 우리 지구에서 빼자. 논의가 나와요. 출발했는데. 네, 출발했는데. 근데 이 상황이 됐는데 일단은 미국 천문학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안 된다. 왜 빼냐? 왜냐면은 미국 자기네가 지정했어요? 태양계 행성 중에 유일하게 미국인 천문학자가 발견한 행성 명왕성. 그럼 이제 빠지면은 미국이 발견한 게 없어지는 거야. 이제 미국이 발견한 행성이 없어요. 이제 태양계 행성은 전부 유럽에서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명왕성을 발견한 이 미국 쪽에서는 안 된다. 이악 물고 사수. 네. 근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 그럼 뭐 얘는 어떻게? 얘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처음에는 다 듣자. 수금지화 목토 천의 명망 농농농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그러니까 이제 비상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명왕성만 편애할 수가 없으니까 조건이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태양계 행성의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구형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얘가 태양 주위를 돌아야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은 이 명왕성 같은 애가 어떤 궤도를 돕니다. 궤도를 돌 때 이 궤도에 다른 애가 있으면 안 돼. 얘가 대장이어야 돼. 대장이 아니면은 얘는 잘리는 거야. 근데 명왕성 궤도에 너무 많아요. 비슷한 애들이. 그러니까 일장을 못 뽑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안산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이 침착맨이야. 그죠? 그리고 여의도에서도 가장 강력한 선생님 최고민 선생님 등장을 딱 했어. 그러면 오케이. 여의도는 최고민수가 정리한다. 저기는 박정민이 정리한다. 홍대는 김풍.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나는데 갑자기 안산에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거의 침착맨급으로 강력해. 그러면 안산을 둘러 가자. 근데 안산에 또 나와. 김홍도. 침착맨 3 김홍도가 등장해. 통천이 등장해.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누구를 짱으로 해야 되냐? 머리 아프니까 야 안산은 짱이 없다. 안산은 그냥 춘추 전국시대다. 여기에는 짱이 없는 걸로 정리하자. 그래서 너넨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실제로 저렇게 막 궤도 안에 다 궤도가 이렇게 겹쳐 있으면은 막 서로 지들끼리 막 부딪히고 막 해서 부딪힐 가능성은 낮은 게 이미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크기로 따지면 수성이 더 작아요. 그러니까 명왕성이 이럴 수 있어요. 야, 쟤 더 조그마잖아. 근데 그 궤도에 수성밖에 없어. 그러니까 동네가 조그매도 그 동네에 걔밖에 없으면 걔가 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 오케이. 하지만 명왕성 네가 크지만 너 같은 애가 너무 많아. 너는 아웃이야. 수성의 그 조그만 애가 거기서 혼자 있는 게 되게 미스테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서 이제 명왕성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마이크 브라운이라는 천문학자가 이제 명왕성을 저격해서 날린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줬어. 그래서 이제 명왕성 킬러라고 불리는 분인데 되게 슬픈 거는 뉴 호라이즌스가 명왕성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논의가 시작이 돼서 그럼 어떻게 해 얘를? 이제 도착하기 전에 이미 잘려요. 그러니까 출발을 했는데 출발할 때는 명왕성이 우리 태양계 안에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명왕성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 도착할 때쯤 되니까 이제 외행성 134340 탐사선 뉴 호라이즌스가 되는 거죠.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생쇼를 합니다. 우리나라라도 인정해주자. 명왕성을 가서 보니까 보여드릴게요. 명왕성 사진. 막 이쁜 사진 먹어. 명왕성 하트. 이거 봐. 명왕성. 이거 봐. 이거 봐. 이게 하트라는 거야. 막 이런 거 그려. 막 이런 거. 우리가 명왕성을 지켜내자. 이런 거 그려. 이런 거. 명왕성은 사랑입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명왕성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문과. 이과로 안 될까 이제 문과로 와. 문과로. 명왕성은 아직도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
약간 교회 슬로건하고 비슷해요. 우리에게 이렇게 하트를 보내는데 사랑하신다. 이거 가지고 이거 눈물이 나지 않으면 너 사이코패스야? 이렇게 나오는 거지. 사람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그래갖고 막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근데 진짜 저걸 보고 나니까 껴안고 있는 하트 같기도 해요. 명왕성이 하트를 갖고 있는. 그렇죠. 재미있는 거는 저 명왕성을 발견했을 때 디즈니에서도 기념을 해요. 그 명왕성의 이름이 뭡니까? 플루토. 네, 디즈니의 캐릭터 중에 플루토라는 캐릭터가 있죠. 걔. 예. 걔. 잠깐만, 이거 좀. 얘가 실제로 명왕성을 발견했을 때 디즈니가 기념으로 넣은 캐릭터입니다. 그럼 제 숫자로 바뀌었어요 이름? 이제 얘도 플루토가 아니라 디즈니의 구조견 134340 이렇게 되는 거지. 명왕성 플루토 하트 이런 것도 그려. 명왕성은 이렇게 우리 사랑하고 있다. 플루토가 안에 들어가 있다. 플루토가 들어가 있다. 근데 생쇼를 하지만 다 듣고 있다가 이제 유럽 천문학자들이 수고했어. 뭐 어쩌라고. 안 돼. 나가 돌아가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해서 명왕성은 이제 퇴출됐다. 네, 외소행성 134340이 돼버렸어. 크기로 봐서는 있을만한데 너무 비슷한 애들이 너무 발견돼서 이후로. 그러니까 아무리 귀엽게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또 재밌는 게 등장을 하죠. 뭐 달에 대한 얘기도 너무 많아서 재밌는 게 달은 나중에 뭐 한번 할게요. 궁금한 거 있어요 달에 대해서? 달 같은 경우는 이제 크기가 꽤 어느 정도 있는 편인데도 지구 따까리잖아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독립했으면은 다른 조직의 보스 정도 되는 녀석인데. 이거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지구랑 같이 다니면서 사실상 학원 폭력물 같은 데 있는 1인자보다 센 2인자의 느낌도 있어요. 지금 이게 너무 좋은 질문인 게 봐봐요. 지구입니다. 달이에요. 이게 위성이라는 게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죠, 그냥. 근데 보세요. 그냥 잠깐 와볼게요. 마인크래프트. 잠깐. 얘가 목성입니다. 얘가 목성. 목성 크기랑 지구 크기 비교해 보세요. 감 오죠 지금? 다시 지구랑 볼게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근데 재밌는 게 별 차이 안 나. 얘가 지구의 위성이에요. 얘가 목성의 위성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훨씬 작아야지. 그러니까 크기 대비 목성 정도 돼야 이런 따까리들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칼리스토 프로토콜이네. 고작 요 정도 애가 이만한 따까리를 갖고 있는 거야. 까리까리.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이게 내가 이제 겨우 소환수 길들이기 해갖고 처음으로 이제 몬스터 소환해갖고 길들이고 있는데 이미 내가 쪼렙인데 드래곤을 데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고렙도 이 정도 고렙이 돼야 펫이 저 정도인데 펫이 요만한데 레벨 10이 쪼렙이 레벨 10이 지금 이 정도 클래스에 지금 펫을 데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아예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밝혀졌나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가설이 많은데 뭐 운이 좋았죠. 그러니까 얘는 자연적으로 우리 중력에 끌려서 뭐 이렇게 해서 돌게 되고 막 요런 일반적인 펫이 아니야. 약간 미연시로 따지면은 일반적으로 공략하는 캐릭터가 아니라 부딪혔어. 쾅 부딪히면서 에피소드가 시작되는 거야. 임팩트가 다른 거야. 떨어져 나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른 그러니까 얘는 지구를 한번 때립니다. 엄청 세게 쾅 하고 딱 하면서 하면서 딱 넘어지면서 안경 떨어뜨리고 막 책 떨어뜨리고 막 이러면 주워주면서 이벤트 시작되잖아요. 그렇게 시작하네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데 가면은 다른 큰 데의 위성급인데. 그쵸. 다른 데 가면은 야마구치파 2인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네 그 한 면 정도의 2인자가 됐구나. 걔랑 부딪히면서 이벤트가 발생해 버려갖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얘가 어쨌든 얽힌 거죠. 근데 재미있는 게 얘가 어떻게 탄생했는지를 진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달이랑 지구가 과거에 부딪혔던 사실 있어. 실제로 달에 있는 성분이 지구에도 있어. 얘네가 안 부딪혔으면 접촉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내 짐 안에 지금 부딪힌 이 미연식 캐릭터의 짐이 있는 거예요. 부딪힌 거지. 옛날에. 그렇게 해서 근데 부딪혔다가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얘가 모여서 달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그랬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은 달이 거의 하루 만에 만들어져. 엄청 빠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돌면서 달이 이렇게 뭉쳐지게 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시뮬레이션 해봅니다. 부딪히고 떨어져 나가고 굉장히 빠르게 원시 지구와 원시 달이 만들어진 게 고작 하루? 몇 시간? 몇십 시간? 고도 문명설? 엄청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만들어진 거죠. 달은 진짜 하룻밤 만에 만들었다라는 게 가장 유력해요. 지금은. 이게 약간 의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었다. 그런 설도 있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너무 말도 안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크다.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지구와 동주기 자전을 한다.
왜냐면 자전 속도와 공전 속도가 똑같으니까 예. 다른 한쪽 면만을 계속 이렇게 맞아요. 네. 근데 들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촬영을 해. 그럼 촬영을 할 때 조명 감독님이 우리가 촬영하는 쪽으로 조명을 하지. 근데 달이 놀랍게도 지구를 따라오면서 같은 면으로 같은 면으로 돌아. 그리고 돌 때 혹시 조명이 틀어질까봐 똑같은 면 한쪽 면만 보여. 그러니까 이상한 거야. 뭐야 인공 조명 아니야 이거?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동주기 여기 자전. 뭐 하나 심어가지고 관찰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달 조명 감독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인공 구조물설이 나오는 것도 있고 인공 빛을 반사시키려고 밤에 어두우니까 태양빛을 같은 각도로 보내주려고 조명같이 올린 거다. 고대 아주 우수한 문명이 왜 변하지 않느냐.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달이 속이 빈 금속공이에요. 그러니까 그럴싸하네. 속이 빈 금속공을 올린 거잖아 우주에. 인간이 올린 거 아니야 예전에? 우주선 아니야? 아니 뭐 다른 고도의 뭐 외계인이 뭐 지구를 뭐 할 때 관찰을 할 때 밤에도 보려고. 그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제 생각에는 사실은 이제 그런 가설이 나올 법할 만큼 달이 너무 크고 너무 신기한 천체인 거죠. 그런 음모로 있지만 위성이 동주기 자전을 하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위성들이 다 동주기예요. 네, 왜냐면 이게 중력으로다가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침착맨님 주위를 돌아.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쪽을 안 보고 돌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침착맨님이 중력으로 당기는 거야. 일로 가면은 따개를 딱 쳐갖고 일로 이거를 몇 번 하다 보면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은 아마도 동주기 자전. 왜냐면 이미 계속 중력으로 때리니까 나중 가서는 이게 결국은 같은 속도로 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마 동주기 자전을 하는 거는 아마 일반적인 형태다. 그래서 너무 신기한 천체. 근데 저런 케이스가 아예 없진 않죠. 저런 비율이. 너무 없어요. 말도 안 되게. 너무 말도 안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네, 너무 특이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무언가 주위를 도는 위성. 예를 들어 태양의 위성이잖아. 지구도. 봐봐요. 이거 봐. 이만하니까 요런 애를 돌리는 거야. 요런 애들. 근데 봐봐. 예를 들어 태양의 위성이 글리제만 하다. 이런 경우 없거든. 근데 지금 지구를 보면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게. 100번 짱 떠서 한 번 정도 이길 만한 크기죠. 진짜 아예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특별하게 느껴지는 거지. 근데 재밌는 게 진짜 그 지구랑 달, 뭐 해 여러 가지 것도 있지만 또 얘네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얘네들이 목성의 4대 위성이에요. 근데 너무 재밌어 이게.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정도의 이름은 외워두시면 간지가 납니다. 다 들어본 이름이에요. 네, 일단은 멋이나 멋. 예를 들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도 그냥 카페에서 커피는 딱 마시면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멋있어. 갑자기 커피를 마시다가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거 이미 멋있잖아. 이거를 외웠다는 것부터가 너무 멋있잖아. 그냥 뭐 물어보지 않았는데? 멋있어. 왜 좋은데 뭐가? 일단 이름이 멋있어. 똑똑해 보여서? 이름이 멋있어. 예를 들어 진짜 우리가 학생 때 삥 뜯길 때도 야 뭐 내놔봐. 가니메데 칼리스토? 이 새끼 움찔할 것 같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아이씨 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가. 그만 가. 이거 안 돼. 이 정도는 멋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애들 싫어 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멋있는데? 멋있는데. 이놈 봐라 이거. 근데 재밌는 게 요 4개가 목성의 4대 위성입니다. 4대 위성. 얘네가 엄청난 일을 한 게 뭐냐면은 천동설을 무너뜨려요. 얘네들이. 천동설을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일을 하는 게 바로 얘네입니다. 이 사천왕이구나. 네.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하잖아. 하늘을 봐. 하늘이 돌아. 그럼 내가 중심이잖아. 맞잖아. 하늘이 돈다고 생각하지. 뭐 당연한 얘기잖아. 이걸 보면 이게 과학의 상식인 거야. 상식. 누가 봐도. 근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구가 도는 것 같은데? 태양이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증거로 돼. 그러니까 뭐 증거 뇌피셜이야. 이제 과학자들이 과학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래. 그러면은 태양이 있다 치자. 그럼 지구가 돈다 치자. 그럼 지구가 이쪽에 있을 수 있죠. 지구가 이쪽에 있을 수 있고 이쪽에 있을 수 있죠. 그럼 지구가 여기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어때요? 저쪽에 있는 별들이 안 보일 거 아니야. 위치가 바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있어. 여기서 보이는 침착맨 등이 보이죠. 근데 여기 서 있어. 그럼 침착맨 얼굴이 보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지구가 돌면 태양의 위치에 따라 지구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멀리 있는 별들이 다른 모습이 보일 거다.
여기 있던 애가 여기로 갈 수가 있어야겠지. 그쵸. 위치가 바뀐다면 우리가 무대에서 볼 때도 무대 왼쪽 끝에 있을 때랑 오른쪽 끝에 있을 때랑 관중들이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 관객석을 별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아마 별의 모습이 바뀔 거다. 별의 위치가. 근데 보니까 안 변해. 야, 지구가 중심 맞아 임마, 이렇게 말을 해. 근데 이때 몰랐던 건 뭐냐, 관객석이 엄청나게 먼다는 걸 몰랐어요. 멀어서 이렇게 움직여도 저게 조정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 관객석이 막 150km 밖에 있으니까 그냥 한 점이야 관객석이.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움직여봤자 관객석은 똑같이 보여요. 미친듯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거를 몰랐어 옛날 사람들은. 왜냐? 관측 기술이 떨어지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근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지구가 도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치자. 별들 움직여? 안 움직이네? 틀렸지? 그럼 뭐 말하는 사람도 막 투덜투덜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근데 여기서 이제 증거가 필요했는데 이 증거를 무너뜨리려면 관측 기술이 늘어나야 돼.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연주시차라고 그러거든요. 연주시차. 1년 단위로 움직였을 때 어떤 시차가 생겨서 멀리 있는 별의 위치가 바뀐다라는 거. 근데 이거를 측정할 만한 관측 장비 기술이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어디 멀리 네덜란드일 거야 아마 제 기억에. 네덜란드에서 망원경이라는 걸 발명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이게 멀리 있는 걸 본대. 그러니까 갈릴레오가 바로 설계도를 가져옵니다. 네, 그렇게 해갖고 갈릴레오가 개조를 해요. 네. 개조를. 최초예요? 그게 최초의 그쵸. 우주를 보기 위한. 이게 1609년에 갈릴레오가 처음으로 망원경을 개조해서 달을 관측합니다. 네, 이게 1609년이고요. 근데 이제 이 갈릴레오가 이걸 개조해서 성능을 7배, 8배 올려.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갈릴레오가 이걸로 바다를 보는 게 아니라 우주를 봅니다. 그때 이제 갈릴레오가 본 3가지 정도의 증거, 물론 더 많아요. 그냥 3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면은 이게 천동설을 무너뜨리는데 먼저 달을 봅니다. 달을 딱 보니까 달이 우둘두둘해. 약간 곰보야. 크레이터 자국이 있어. 이걸 딱 보니까 소보로라고 해주세요. 소보로야. 왜냐면 옛날 사람들한테 태양은 신이고 달도 신이에요. 신이 만든 아주 완벽한 창조물이야. 그러니까 달은 완벽하게 매끈한 어떤 빛을 내는 공이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울퉁불퉁해. 그래서 뭐야, 신이 만든 거 아닌 것 같은데? 신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들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태양을 보니까 흑점이 보입니다. 이게 주변보다 온도가 낮은 부분에 이제 흑점이 생기거든요. 갈릴레오가 뭐야, 신이 이렇게 검버섯이 있네? 검버섯이 있는 걸 만들었다고? 이상한데? 이때부터 뭔가 절대적인 누군가가 지구를 중심으로 세팅해서 만들어 온 세상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심을 해요. 네. 근데 여기에 결정적인 증거를 주는 게 바로 이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목성을 봐요. 진짜 그 시대에 정말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면은 신성 모독이야. 근데 갈릴레오가 대단한 일이 뭐냐면은 갈릴레오가 이제 사바사바의 신입니다. 높은 사람, 귀족, 돈 많은 사람 보이면 바로 사바사바를 들어가요. 실제로 요 목성의 4대 위성도 막 바쳐요, 귀족한테. 이 위성은 위대한 당신의 위성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바치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이름이 그 당시엔 다른 이름이었어요? 그쵸. 그렇게 이름 붙여주죠. 엄청 사바사바를 잘하는데 그러면서도 또 자기가 의심이 되는 부분을 슬쩍 이렇게 밀어넣어. 슬쩍 밀어넣고 긁었다가 뭐라 할 것 같으면 또 바로 사바사바. 이거를 정말 잘했어요, 갈릴레오.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에요. 할 말은 하고 또 약간 밀당. 불알을 살살 긁어주다가 그치. 쭉 당겼다가. 아니 왜 당겨요? 그러니까 뭐 밀당을 한다는 거죠. 얘가 이제 뭘 찾아내냐면 목성 주변에 4개의 위성이 있는 걸 찾습니다.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를 찾아요. 근데 얘네 위치가 원래는 별인 줄 알았어 그냥. 근데 이 별이 계속 움직여요. 이 움직이는 걸 기록을 해봤더니 패턴이 있어. 패턴이 목성 중심을 도는 거야.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천동설의 핵심은 뭐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지구가 침착맨이야. 이 세상에 연예인은 침착맨밖에 없어요. 이게 천동설이거든요. 침동설. 이 세상의 연예인은 오직 침착맨밖에 없어.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오직 침착맨만을 사랑하는 팬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나가 걔도 침착맨을 중심으로 지나가. 이 세상은 모두 침착맨을 중심으로 도는 거야. 예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천동설의 핵심이에요.
세상 하늘이 돈다. 왜냐? 지구가 우주의 중심, 침착맨이 우주의 중심이니까. 예. 근데 갑자기 어딘가에서 박정민이 등장을 했어. 등장해. 그래갖고 딱 봤는데 박정민이 팬이 있어. 그러니까 갑자기 신성 모독인 거예요. 무슨 소리야? 박정민이 팬이 있어? 침착맨만이 그거야 돼.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침착맨의 팬이어야 하는데 박정민을 따라다니는 팬이 발견이 된 거야.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 그러니까 뭐야? 이 세상의 연예인이 나 혼자만이 아닌 거야? 그때 잘못 알고 있었던 게 다 산산이 깨지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박정민 팬을 보는 순간 세상에 내가 유일한 연예인이 아닐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도 혹시 연예인이 아닌가? 나도 혹시 뉴진스의 팬이었나?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팬이 된 거야. 사실은 모든 게 나도 이제.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나도 어딘가를 돌고 있는 거 아니야? 태양을 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씨앗을 뿌린 게 바로 이 4개 위성이에요. 그래서 그 목성이 이게 태양하고 같이 돌면서 위치가 바뀔 텐데 그거를 계속 왁구를 계속 맞춰서 기사해 보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다 돌고 있었구나. 약간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돌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중심을 태양으로 바꿨더니 맞아. 아구가 딱 맞아. 그럼 나도 태양을 돌고 사실은 목성도 내가 아니라 태양을 돌고 화성도 태양을 돌고 예를 들면 화성 같은 경우에 역행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화성이 지구 중심을 도는데 이렇게 돌 거 아니야 이렇게. 이게 아니라 화성이 갔다가 뒤로 가. 갔다가 뒤로 가. 이러니까 무슨 생각하느냐? 내가 연예인이라는 거는 신성 모독이잖아. 이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화성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데 가끔 약간 조그만 원을 돌면서 돈다. 그래서 화성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요렇게 약간 조그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거예요. 화성이. 그러니까 어떨 때는 뒤로 가죠. 왜 그런진 모르지만 화성이 요렇게 동그란 원을 그리면서 도는구나. 근데 중심을 태양으로 딱 바꾸니까 화성이 지구랑 같이 태양 주위를 도니까 가끔 지구가 더 빨리 돌 때가 있겠죠. 그럼 화성은 나보다 뒤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구가 딱 맞아. 모든 행성이 이제 원궤도를 돌 수 있네? 그러면서 지동설이 자리를 잡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건 좀 약간 부자연스러운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갈릴레오가 이걸 발견한 거는 엄청난 변화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다. 우리도 결국 엑스트라다. 우리는 그리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하찮은 어딘가에 박혀있는 그냥 쓸쓸한 암석 위에 살고 있는 생명체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떤 신이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만들어 놓지 않았을 수도 있다. 성경하고 완전 반대가 되는 신성 모독이네요. 신성 모독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조차도 그냥 우리의 생각이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인류를 겸손하게 만들어준 최초의 시도인 거예요, 이게. 그 전까지 인류는 굉장히 교만하고 오만한 게 맞았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데 채팅창에 미국 존내 크네라고 집중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누구야? 지금 열심히 설명하는데 미국 지금 내가 크네. 컨디션 누굽니까? 모르겠어요. 아까 나왔어요. 미국 존내 이런 거 밴을 해야 돼. 이런 거를. 신성 모독이에요 지금. 집중 안 하고 미국 보고 과성 모독이야. 과성 모독. 와 근데 갈릴레오가 나오니까 저는 지금 텐션이 확 돌아와. 이 말은 뭐냐? 저는 지금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갈릴레이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드래곤볼 손오반이 손오공하고 같이 에네르기 쏘는 거.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퀸의 노래. 퀸의 노래. 너무 좋죠. 저는 갈릴레오 그냥 갈릴레오 지식이 없으니까 그냥 적당히 똑똑한 사람. 한데 아니야. 고트구나. 인류 고트. 진짜 고트죠. 뭐 뉴턴 몇 명 중에 그 고트 중에 한 명이구나. 그 고트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로 제가 이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정말 많은 과학자 분들이 우리는 함께 지금 과학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여기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또 심튜브 어워즈 3관왕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때 언제죠? 한 2년 전이었나요? 네, 2년 전. 별풍선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제 2년 전. 내년에는 이제 3년 전이 되겠죠. 근데 항상 그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 그때 사실 궤도의 해였어요. 왜냐면 그때밖에 상을 못 받아가지고. 궤도의 해였어. 사실상 3관왕은 이제 앞으로 없어질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꾸 상을 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뭐 되는 것 같아. 자꾸 상을 남한테 주니까. 이제 3관왕 유일한 3관왕. 그렇죠. 이제 아마 그렇게 남을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받은 상은 3관왕. 이거는 제가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함께하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 그럼 3관왕으로 기억 안 해도 됩니까? 아니 이미 돌아가신 분들, 현재 연구하고 계신 분들, 공동수상?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받은 상입니다. 그 3관왕은. 그럼 기록을 바꿔놓겠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다시 생각하면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다시 생각해봐요. 왜 말해요? 다시 2년 전에 제가 받은 상은 정말 이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받은 상이에요. 제가 받은 상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생각해볼게요. 작년, 그러니까 올해 침투비 어워즈 상을 못 받았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못 받은 거야. 못 받은 건 과학자들이 못 받은 거고 받은 거는 네가 받은 거고. 그러니까 침투비 어워즈는 제가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면 어때요? 과학 쪽 인사가 좀 더 이제 초대가 된다면 이번 해에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본인만 과학 대표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 다른 과학자분이 나오신다. 다른 과학자분이 나오신다. 예. 그럼 그분은 그분이 받는 거예요. 근데 왜 본인이 대표냐고요? 왜 본인이? 대표가 아니라 저는 이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대리인밖에 못해. 하지만 다른 과학자가 나오면은 그분은 이제 전문성이 있으시니까 그분이 받는 거죠. 저는 이제 저는 고작 대리인까지밖에 못한다. 전체를 좀 아우른다 본인은. 저는 고작 그거밖에 못한다. 그냥 통로일 뿐이다. 그냥 네가 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가 받고 싶은 걸 말을 길게 하니까 말이 돼? 안 되지. 그냥 아구가 안 맞잖아. 근데 왜 안 줘? 봐봐. 왜 안 줘? 이렇게 하면 아구가 안 맞아요. 그쵸? 천동설이면 아구가 이렇게 안 맞는다고. 그래서 지동설이 돼. 지동설이라니까 걔도가 지가 받고 싶은 거 아니야? 막 아구가 다 맞아. 씨. 이거지. 그러니까 이 예를 설명하려고 한 거구나. 그래서 지동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아구가 맞잖아 이제. 야, 과학 커뮤니케이터 맞다. 막히죠? 과학 커뮤니케이터 맞죠? 설명이 바로 이해가 된다. 좋습니다. 이게 이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동설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게 바로 이오 유로파 가니메데 칼리스토의 역할이 컸다. 예전에 굉장히 밝게 빛나는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은 아마도 태양의 마지막 형태라고 보고 있어요. 네. 이제 목성, 토성, 재밌죠. 천왕성 재밌죠. 기울어져 있죠. 쟤는 왜 기울어졌어요? 이렇게 돌아요. 회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광어야 뭐야? 네, 신기하죠. 이런 거 질문이 많아요. 저한테도. 얘는 왜 이렇게 도나요? 토성은 왜 이렇게 도나요? 그냥 그 형태가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지금. 프록시마 센타우리가 이제 또 가장 가까운 별이죠. 태양을 제외한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이 근처를 도는 지구와 비슷한 행성 프록시마 B라는 행성도 있고, 요게 이제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 38만 킬로미터거든요. 미쳤는데. 요 사이가 이제 요 안에 요런 애들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니까 꽤 거리가 있네. 그래도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38만 킬로미터 꽤 멀죠. 태양 미쳤네요. 네, 태양이 꽤나 대단한 친구죠. 꽤나 대단한 친구지만 우주단위에서 봤을 때는 정말 하찮은 애다. 태양도. 네, 태양은 하찮다. 너무 하찮다. 우리가 막 이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망원경을 만들어서 드디어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 나는 연예인이 아니구나. 나는 누군가의 팬이구나. 나도 허접이구나. 태양은 연예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태양을 옮겨놨어요. 내가 정말 너무너무 막 태양은 연예인이야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태양조차도 우주로 나가니까 아무도 몰라. 그런 거야 지금 상황이. 빅뱅 태양 말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빅뱅 태양이라는 말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빅뱅은 우주 초기에 일어났던 대폭발이고요. 태양은 굉장히 먼 이후에 등장한 거니까. 알파 센타우리가 있네요. 네, 나왔죠. 이제 비슷한 급의 별들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색 외성 같은 애들도 등장을 하고. 밖에 나가니까 이제 태양도. 네, 그쵸. 이제 얘도 좀 약해. 근데 얘네 둘이 조금 태양하고 비슷해요. 그죠? 시리우스 A 진짜 크네요. 크죠. 얘도 크죠. 뭐야, 점점 커져. 네. 이제 뭐 별들입니다. 별들. 그죠? 네. 근데 꽤 큰 별들이 많아요. 직녀성도 그렇고. 네, 프로키오. 뭐야, 왜 이렇게 막 커? 빌어먹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게 태양을 중심으로 보세요. 태양을 떠올릴 때 지구를 생각하시고 지구가 요만한데 태양을 보면 정말 요만하다. 지구가 도트다, 도트. 와. 근데 태양이 요 정도 존재인 거예요. 네, 다른 별들에 비해서 이 별들에 대한 여러 진화라든지 뭐 그런 것들도 되게 재밌는 게 많죠. 뭐 알타이르 같은 경우는 얘가 조금 짜부돼 있습니다. 그렇죠? 요런 애들은 주로 이제 회전이 너무 빨라서 너무 빠르게 도니까 이렇게 짜부되는 가능성이 높아요. 빠르게 도니까. 지금 보면은 색깔 좀 다르죠. 뭐 다 조금씩 이유가 있어요. 근데 뭐 얘네들도 미쳤다. 와, 북극성. 요거 이제 되게 잘 보이죠. 폴라리스 오피스. 네, 폴라리스 오피스도 잘 쓰고 있는데 북극성 같은 경우가 이제 길잡이가 많이 됐죠. 그 정도로 밝고 거대한 별입니다. 하지만 멀리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작은 거고. 미쳤네요.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이게 빛의 속도로 가도 한 8분이 걸리는 거야. 8분.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돌죠. 근데 빛이 1초가 아니라 8분.
480초. 지구를 7바퀴 반을 480번을 반복하는 것만큼의 거리가 이제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입니다. 엄청나게 멀죠. 애니프가 저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보다 그러니까 더 커요. 정말 다 대단한 별들이 많죠. 네. 뭐 이런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지구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다양한 별자리들, 큰 개 자리 이런 애들이. 저 내심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북극성은 좀 작아질 뿐 그래도 보이는 수준이네. 되게 크네 이랬는데 더 있었어. 상대 안 되죠. 아 자리잖아 저건 아닌가? 얘네들도 이제 거기 있는 별이죠. 거기 큰 개 자리에 있는 별. 지금은 다 별이에요. 어떤 뭐 큰 개 자리 이런 거는 별들을 연결해 놓은 별자리를 말하는 거라서. 미쳤네. 네. 근데 보시면은 왜 해왕성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했을까라는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요게 지금의 태양계라는 것도 사실 정의가 좀 여러 가지예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계라고 보면 돼요. 왜냐면 명왕성은 이제 잘렸잖아요. 예. 해왕성까지가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이제 뭐 얼추 태양 주위를 도는 가족들이 사는 곳. 근데 우리가 태양계 하면 태양의 중력적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구간. 이러면은 진짜 넓어져요. 실제로 이제 태양의 중력적인 영향을 다 받지만 유의미한 중력적인 영향을 받느냐? 거의 오르트 구름까지 가는 거죠, 사실은. 유나님의 노래잖아요. 네, 굉장히 멀게 간다. 지금 카이퍼 벨트나 오르트 구름이 있나 여기? 있네, 바로 있네. 좋습니다. 그런 게 또 궁금하실 것 같아서. 왜냐면은 카이퍼 벨트? 네, 이게 뭐냐면은 지금 해왕성부터 태양까지 거리가 나왔잖아요. 예. 요 카이퍼 벨트라고 합니다. 카이퍼 벨트. 요 카이퍼 벨트 자체가 해왕성 바깥쪽에.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두 가지예요. 오르트 그룹 벨트에 있어요? 아니요, 오르트 그룹은 더 바깥쪽. 별개구나. 요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암기가 어려우니까 요런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르트 그룹, 우리 가수 유나님의 노래죠. 예. 오르트 그룹은 3차원입니다. 3차원. 예. 3차원에 구루돼 있어요. 얘가 이제 태양계 훨씬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구예요. 예. 얘가 왜 우리가 이걸 알아냈느냐? 지구로 오는 장주기 해성들. 혹은 비주기 해성들, 이런 애들이 주기가 200년이 뭐야? 훨씬 긴 애들도 많아요. 걔네들이 계속 지구로 온단 말이에요. 예. 오니까 얘네 어디서 왔지?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 있지 않습니까? 예.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이 문을 열고 들어와. 그럼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뭐야? 그럼 궁금하겠죠. 왜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누구야? 어디서 왔어? 근데 들어와서 문을 열고 걸어가는 속도를 보니까 남대문에서 왔네? 이거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야. 걸어 들어오는 것만 보고 남대문에서 온 거를. 어렵죠. 이거를 천문학자들이 해낸 거예요. 지구를 지나가는 장주기, 아주 오랜 주기, 긴 주기로 들어오는 해성들을 봤는데 얘네가 지나가는 것만 보고 얘 부산에서 왔네? 이거를 알아냈어. 그래서 얘네들이 온 곳을 다 모아봤더니 거대한 구가 됩니다. 이게 오르트 그룹이에요. 그래서 해성들의 고향, 장주기 해성의 고향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단주기 해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짧은 주기. 얘네들은 어디서 오느냐? 오르트 그룹이 이제 유나님의 곡입니다. 이 유나님의 앨범 엔드 시오리에 있는 곡인데 그걸 딱 보니까 유나님 하면 또 떠오르는 여러 키워드들 중에 유나님이 워낙에 이제 가창력이 좋으시다 보니까 거의 막 벨트를 풀을 정도로 강력한 가창력을 보이세요. 그때 우주에 굉장히 유명한 카이퍼 벨트라는 게 있어. 이게 단주기 해성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나님은 이 우주의 주요한 어떤 그 해성들의 고향의 어떤 약간 우두머리 같은 느낌인 거죠.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카이퍼 벨트는 재밌는 거는 오르트 그룹은 3차원입니다. 카이퍼 벨트는 2차원 띠예요. 이것도 역시 단주기 해성들의 지나가는 걸 보고 얘는 어디서 왔지? 해보니까 카이퍼 벨트야. 굉장히 의미가 있고 유나님 하면은 떠오르는 곡들이 해성도 있고 살별도 해성을 순우리말로 부르는 이름이 살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유나님 자체가 이 해성과 너무 관련이 많은 분이에요. 그만큼 해성을 좋아한다. 아시겠죠? 요 보이저 1호에서 지금까지 이거는 지금 조금 더 멀어졌겠죠. 왜냐면 더 갔으니까. 더 갔어요. 이제 오르트 구름 쪽으로 거의 갔고, 물론 이제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아직. 이제는 성운이 등장합니다. 성운. 성운. 야, 별들이 모인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눈물이 나지 않으면은 이거는 거의 사이코패스예요. 본인도 사이코패스예요, 그러면? 지금 저는 속으로 울고 있어. 저도.
자꾸 근데 채팅창에 울진 않고 자꾸 랄부 같네라는 말만 그 사이코패스요? 사이코패스요. 근데 울면서 랄부 같네라고 하는 건? 울면서 랄부 같네라고 쳐. 일단 울면 괜찮아요. 근데 그냥 진짜 랄부 같다. 이게 호문클루스 성운인가? 그런 거 같죠? 사실 성운이라는 거를 우리가 또 정확하게 잘 모르잖아요. 네. 성운이라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성간물질과 수소입니다. 그걸로 구성이 돼 있는 애들이고 네. 얘네는 좀 쉽게 말하면 약간 찌끄레기. 별은 아니고 별도 여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별이 뭔가를 해서 여기 찌끄레기 같은 먼지나 가스나 이런 성간물질 별이 뭐 여러 가지 뭐 그 작용을 하면서 밀어내거나 뿜어내거나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요것도 비슷한 형태로 뭔가를 뿜어내거나 밀어내거나 하면서 만들어질 것이다 성운이. 근데 성운 같은 경우는 뭐 이것도 제가 이제 관측 쪽은 아니니까 조금 다른 설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빛을 내는 애들이 있고 빛을 안 내는 애들이 있어요. 네, 랄부 너무 랄부 같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랄부 얘기밖에 없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든 랄부 얘기. 랄부가 보이는 것도 결국은 이게 빛을 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네. 얘네가 이렇게 밀려나거나 에너지를 받았을 때 이온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온화가 되면 빛을 내죠. 그렇게 해서 빛을 내거나 어떤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거나 얘네들은 빛을 내는 성운이에요. 네. 근데 반사도 안 해, 빛도 안 내.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어두운 성운이죠. 그래서 암흑성운 같은 어두운 부분들이 전부 다 요런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내거나 빛을 내지 않거나 근데 이것들이 잘 섞여서 요런 랄부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쭈글쭈글한 이유는 열을 방출하려고 그런 거. 이거는 그림을 그렇게 그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예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빛의 속도로 하루를 간 거죠. 네. 꽤 멀리 간 거고 성운은 요 정도의 크기다. 근데 지금 성운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성운은 사실상 그렇게 거대한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거대하긴 하지만, 그렇죠? 가볼게요 이제. 자, 난쟁이 랄부까지 봤고요. 가오리 성운 나왔죠? 가오리 성운. 얘도 아마 거성이 만들어지면서 이거 밀어내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모양이 가오리를 닮아서 가오리 성운이라고 할 텐데 요것도 사실 작은 편에 속해요. 작아요 얘도. 볼게요. 아까 엄청 큰 별은 이제 보이지도 않는다. 야 이거 봐. 햄버거 나왔다. 이거 봐 햄버거. 얘가 고메즈 성운인가 그럴 거예요. 고메즈 성운인가. 아 고메즈. 네, 고메즈 성운인가. 우주에 햄버거란 말은 잘 안 쓰고. 네. 뭐 쓰긴 씁니다. 근데 고메즈 성운이라고 할 텐데 이 고메즈 성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되게 미스테리한 친구긴 해요. 처음에 이제 천문학자들이 봤을 때는 약간 그 두 개가 이렇게 충돌하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얘가 사실은 그냥 하나예요. 그래서 햄버거구나. 하나고. 그리고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빛나는 부분이 있죠. 빛나는 부분. 여기는 당연히 이제 빛을 내는 쪽입니다. 근데 여기 요 패티 부분. 여기가 지금 검은 띠잖아요. 예. 검은 띠로 만들어진 요 부분이 아직도 미스테리일 거예요. 요 부분이 왜 이런지를 몰라. 그러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되게 작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훨씬 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다는 뭐. 가야죠. 한참 큰 게 이제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성운 지금 성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운은 약간 야무치 느낌이 나요. 성운은 약간 야무치 찌찌 야무치 찌찌 요 정도. 야차단이 너무 일찍 나왔는데. 너무 일찍 나왔어요. 야차단이 사실 지금쯤에 나와야 야차단은 아직 좀 지금 나왔어야 돼. 야차단 지금쯤 나와야 돼. 지금쯤. 깜빡이는 눈. 깜눈. 이름이 뭐더라? 뭐야 클릭하니까 뭐 에스키모 미쳤는데 저 뭐야? 스포당했다. 이거 깜빡이는 눈처럼 보여요? 뜬 눈 같은데요? 그죠? 이거 제가 알기로 이게 눈 같은 느낌도 있지만 이게 잘 안 보이는 성운이에요. 제가 알기로 잘 안 보이는 성운.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거 우리 눈이 가운데를 딱 초점을 맞추면은 그 색을 보는 게 되게 유리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색은 잘 보지만 밝기를 보는 거는 사실 가운데 쪽보다는 약간 주변부가 잘 보거든요. 밝기를. 그래서 이제 그 주변시라는 관측 방법이 있어요. 이게 초점을 딱 맞추지 않고 약간 옆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지금 궤도님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런데 그죠. 요렇게 보면 밝기를 구분하기 쉬워. 그 방식으로 이제 육안도 있지만 망원경으로 볼 때도 이제 그렇게 관측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아마 밝지가 않아가지고 얘를 볼 때 약간 주변시를 써서 보는 게 좀 유리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깜빡이는 눈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애들이라서. 여기 모래시계도 나오죠. 비슷하죠. 모래시계 느낌 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나옵니다.
여기 유명한 애가 얘 고리성훈 얘 유명하죠. 뭐 과학자들만 아는 거 아니야? 얘도 이제 아마 진짜 멋진 사진들이 또 있을 거고요. 네. 에스키모 성은 또 성훈 얘가 오르트그루메요. 아 나왔다 드디어 나왔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미쳤네 진짜. 근데 이게 이제서야 나왔어. 썩은 달걀도 꽤 하는데요? 썩은 달걀 같은 경우는 모양이 문제가 아니라 왜 썩었다고 하죠? 얘가 아마 그 황화 계란 냄새 나서 유황 썩은 계란 냄새 나서 네 얘가 아마 유황 성분이 많아갖고 썩은 내가 나요. 썩은 내 그러니까 썩은 내가 날 것이다 성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자, 인간이 진짜 오만해요. 그렇죠? 이거 진짜 먼지만도 못한 애가 저 성원 보고 썩은 내가 난다고 맘대로 붙이는 거야 맘대로. 그리고 그냥 요 중에서 제일 유명한 애는 이 나선성훈입니다. 얘 별명이 뭔지 아세요? 나선성훈이요? 김나성. 얘 별명이 신의 눈동자. 나선성훈을 한번 볼까요? 나선성훈은 진짜 예쁘게 생겼어요. 아마 여러분이 어서 봤을 거예요. 신의 눈동자처럼 생겼죠. 뭐 좀 약간 신성한 눈 같이 생긴 그렇죠. 거 요거를 해요. 코스모스 이 다큐 표지를 보시면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진짜 눈깔 같다. 이건 눈깔을 씌운 겁니다. 네, 이건 눈깔을 씌운 왜 씌웠대? 이거를 우주에 있는 나선성훈에다가 실제 눈동자 형태를 입혀가지고 신의 눈동자를 만들어서. 이거 진짜 리얼해. 이건 눈이에요. 코스모스의 그 시작하는 오프닝 장면. 여기에 전 진짜야 뭐 나선성훈의 눈을 입힌 거죠. 나선성훈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눈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코스모스라는 가장 유명한 천문학 다큐멘터리에 이런 표지를 넣었죠. 이 장면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갖고 신의 눈동자를 닮은 이런 형태의 나선성훈이 가장 유명합니다. 저런 거지, 저런 멋있는 거지 예체능들이 하죠. 네, 너무 멋있어요.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 여기까지 태양의 거리가 이 정도 떨어진 거예요. 아니 오르트그룹 크다고 했는데 뭐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니죠 오르트그룹. 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네. 왜냐면 성운들 자체가 야무치야. 성운 맞아. 네. 아까 야무치라고 했지. 콘성운, 거품성운, 창조의 기둥은 유명합니다. 나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봤어요. 아마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것 같은데. 창조라는 게 뭡니까? 창조? 만드는 거 새로. 네. 얘가 독수리 성운인가 그럴 거 이름이 원래. 근데 보세요. 이 모양 어떻게 보여요? 창조하게 생겼어요. 뭘 만들죠? 우리가 생명을요. 인간에게 허락된 무언가를 만드는 아주 오랫동안 250만 년 동안 행해온 행위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창조의 기둥이에요. 창조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둥입니다. 궤도 선생님은 이거 아니면 말을 못해요? 다 예시가 왜 자꾸 비슷하지? 코끼리부터? 아니 이거는 이게 실제로 중요하니까. 창조 1, 창조 2, 창조 3. 예. 사실 제 눈에만 이렇게 보이나 했는데 과학자들 눈에도 그쵸. 역시나.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뭐 다른 형태의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정말 깔끔하게 창조의 기둥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저도 재미로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제로 여기서 진짜 많은 별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별이 탄생하는 성운의 특징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운이라는 게 뭡니까? 찌꺼기. 안에 뭐가 있죠? 튀김가루 막 가스 막. 성간물질 수소 같은 그 찌꺼기. 네. 찌꺼기들이 어떤 중력적인 영향으로 얘네들이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 중력적인 영향이 커지면은 지들끼리 뭉쳐지겠죠. 뭉쳐지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별. 그게 별이 탄생하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이 어쨌거나 뭔가 어떤 일이건 가스던 뭐던 찌끄레기를 터트리다가 중력적인 영향권에 놓이면은 지들끼리 뭉쳐지면서 별이 만들어져요. 네. 그래서 이런 창조의 기둥 같은 데서 별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1엑사미터. 예. 용골자리 성운. 요거는 알잖아. 용골 성운. 카리나 성운. 저 본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유명한 사진이잖아요. 아무튼 성운들이 많이 나오죠. 성운들이 근데 야무치라고 하셨고. 야무칩니다. 왜냐면 아직도 야무친 게 봐봐. 쟁이성운은 뭐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쟁이성운. 성운끼리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너무 많이 나죠. 왜냐면 이 부스러기가 떨어진 게 그냥 뭐 칸초 먹고 흘린 게 있고 뭐 노래방 새우깡으로 흘린 게 있고 이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제 나와. 아마 얘가 제일 큰 걸 타란툴라 성운이 제일 클 텐데. 왕야무치. 지금 보세요. 성운들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느낌이 왜 드냐? 예. 성단이 등장했거든. 성단 중에 제일 코딱지만한 놈이겠죠. 예. 왜냐면 그러니까, 성운보다 작은 애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실 짱이 전교에서는 꼴찌인 거야. 근데 살짝 겹쳐. 얘네들이. 네. 이 독거미 타란툴라 성운은 진짜 예쁘거든요. 예. 한번 볼게요. 타란툴라 성운 진짜 공부 못하는 반인가 보다. 멋있죠.
예. 약간 거미 느낌이 나는 건데. 저기 아래 바로 아래. 그죠? 독거미 성은 저거 아래. 저거 진짜 거미 같아요. 저거. 이거. 거미 같아. 다리가 느낌이 좀 있죠. 느낌이. 다리가 막. 느낌 있죠. 그리고 이제 성단이 등장하기 시작. 성단은 뭐냐? 성우는 아까 가루가 있는 곳. 이제 성단은 별이 모여 있는 겁니다. 별이 모여 있는 거. 별끼리 중력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얘네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성단 중에 구상성단이 있고 상계성단이 있어요. 예. 근데 구상성단 같은 경우는 약간 그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겁니다. 어르신들은 또 많이 모이시잖아요. 어디 등산 가자. 네. 그럼 정말 많이 막 출석률도 높고 다 모여. 상계성단은 약간 MZ들이에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많이 안 모입니다. 따로 놀아. 네, 그래서 적은 수의 젊은 별들이 모인 게 이제 상계성단. 얘는 이제 구상성단이에요. 성단 안에 이렇게 얼마나 뭉쳐있냐 퍼져있냐. 성단 안에 이제 얼마나 많이 있냐 얼마나 적게 있냐.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점점 나옵니다. 이제 은하가 시작인데 은하 안에 별들과 성간 물질들 거기다가 이제 암흑 물질 보이지 않는 물질들 얘네들을 포함해서 정말 복잡하게 막 행성들 뭐 다 모여서 얘네가 어떤 무언가를 중심에 놓고 거대한 흐름으로 돌고 있어. 성운이고 뭐고 다. 그 중심에는 주로 초거대 질량 블랙홀이 있습니다. 일단 외소은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여기에 별이 수십억 개. 장난 아니죠. 수십억 개의 별이 모여있는 정도가 외소은하. 그게 외소. 수십억 개면 되게 적은 거예요. 외소해. 네. 그래서 외소해. 야, 너 수십억 개밖에 안 돼? 너는 외소은하다. 큰 개자리 외소은하. 저 기억도 안 나요. 큰 개자리 외소은하도 외소해. 너무 외소한데? 이제 외소은하들은 요런 애들이 외소은하인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은하들이 등장한다. 저 공 봐요. 1제타미터. 그리고 드디어 등장하는 우리 은하. 우리 사는 은하. 우리가 사는 데가 여긴 거예요. 우리 대도시에 사네? 그쵸. 지금 외소 은하가 수십억 개 별이 있잖아요. 보통. 우리 은하에는 한 2천억에서 4천억 개 정도. 2천억에서 4천억. 근데 재밌는 게 거대한 은하로 가잖아요. 100조 개까지도 가요. 우리 은하 X밥이네요? 우리 은하도 어떻게 보면 100조 개의 별이 있는 은하도 있는 거야. 누구에게는 우리 은하도 외소 은하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 은하가 지금 2천억 개의 별이 있어요. 우리 은하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은하 못 봐요. 그쵸? 우리 안에 있잖아요. 어떻게 봐? 예를 들어 내가 내 눈으로 등을 볼 수 있나요? 등은 못 봐. 못 봐. 안 보여. 그러니까 나를 보는 건 되게 어려워. 예를 거울이 없다? 그럼 내가 눈으로다가 요 인중 요런 데 못 봐. 안 보여. 왜냐면 나니까. 근데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정말 거의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망상. 과학자들이에요. 왜냐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은하를 찾아냈어. 그다음에 그들의 특징들을 알아내. 그러면서 내부에서는 이 은하의 나선팔 부분을 관측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은하의 모습을 추측해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는 단순히 우리 은하의 모습을 추측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우리 은하의 어디쯤에 있는지를 알아냅니다. 100%는 아니죠. 아니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별들이 관객들이야. 예를 들어 요 가운데가 이제 우리 무대요. 무대입니다. 가운데 이제 아이유님이 딱 왔어요. 그러면 관객석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아이유님과 좀 친해. 그래서 이제 초청을 받아. 초대권. 예. 그럼 기분이 이렇잖아요. 뭐 좋은 자리 줬겠지. 딱 표를 받았는데 티켓에는 안 써 있어요. 좌석이 무슨 석인지. 그럼 VIP겠지. 그런데 이쪽을 봤더니 공연 전에 관객이 엄청 많아 이쪽에. 이쪽을 보니까 몇 명 없어. 이 말은 뭡니까? 이쪽 사이드에 있구나. 네, 내 자리가 지금 가운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은하 변두리 여기쯤에 있다라는 것도 알아내요. 그러니까 저 안쪽에는 훨씬 더 밀도가 많아요. 그러면 이쪽에 훨씬 별이 많은 거야. 즉 아이유님께서 A석을 준 거야. VIP석을 안 주고. 지금 이게 서운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서운해요? 서운하죠. 왜냐면 우리가 중심도 아니야. 공짜 편데? 그러니까 아이유님한테 서운하지 않은데 이제 우리 은하 입장에서 서운하다는 거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지구가 중심이 아니랍니다. 태양이 얘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았어. 근데 우리 은하라는 게 있고 태양은 거기 어디 있대. 그럼 적어도 태양이 우리 은하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태양이 우리 은하 변두리에 있습니다. 태양은 진짜 저기선 점으로도 표현 못하겠다. 아니 제가 예시를 든 겁니다. A석을 줘도 감사한 거고 무조건 감사한 거야. 안 줘도 감사한 거. 진짜로. 너 내일 이제 뭐 어디 하나 올라가서 이제 욕 바가지로 먹는다 이제. 아무것도 안 줘도 넌 이제 난 몰라.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겁니다. 늦었어? 아시겠죠? 아니 늦었어. 예시를. 이미 망한 거 나라 퀴즈쇼 한번 신청해.
우리가 우리 은하의 주변부에 있다라는 건 너무 충격인 거야. 예. 심지어 이때 이제 뭐까지 밝혀지냐면 예. 안드로메다 은하 있잖아요. 예. 안드로메다 은하가 과거에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어요. 와 너무 작아. 진짜 작아. 요 취급을 받는 거야, 요 취급을. 성운 취급 받았네. 요 취급을 얼마나 기분 나빴을까요, 안드로메다. 기분 상당히 나쁘겠죠. 그러니까. 예. 안드로메다가 50 와, 이건 뭐 그냥 50만 광년 떨어져 있을 거야. 50만 광년 가까워요, 되게. 예. 안드로메다 은하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쟤를 성운인 줄 알았어. 뿌여니까. 알고 봤더니 성운은 상대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우리랑 똑같은 은하였다. 그래서 예전에는 안드로메다 성운이다가 지금은 안드로메다 은하라고 부르죠.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우리 같은 은하가 엄청나게 많다라는 걸 알게 된 게 이제 또 시골이다. 네. 그리고 은하들도 돕니다. 중심에 있는 블랙홀을 놓고 거대하게 돌아. 크게 돌아. 이런 것들 다 지금 제임스 웹이 새로 찍었어요. 되게 예뻐요. 저 노란색 중심으로 도는 거예요? 네, 그쵸. 우리 은하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어쨌거나 이 안에 많게는 100조 개의 별. 평균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애가 정말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은하는 3천억 개, 4천억 개가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셀 주니어면 선호반이 개빡 돌면 한 방에 처리네? 한 방에 처리되죠. 선호반급은 이제 곧 나와요? 이제 나오죠. 보세요. 뭐 요런 거는 뭐 그냥 예시로 넣은 것 같고 처녀자리 A 은하 나오죠. 여기에 있는 블랙홀을 관측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 네. 지구 전체만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서 블랙홀을 관측하려고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뉴욕에 있는 분의 신문에 있는 글자를 읽을 정도의 해상도를 갖고. 맞습니다. 근데 너무 가까워. 요걸 보고 싶은데 가까운데 작아요. 얘는 가까운데 작으니까 보려고 하는데 얘가 너무 작다 보니까 자꾸 움직여. 약간 치와와야 치와와. 그래서 일부러 멀리 있는 처녀자리 A, 궁수자리 A별 쪽이 아니라 처녀자리 은하단에 있는 블랙홀 M87을 봅니다. 이게 훨씬 크고 훨씬 멀고 크니까 가깝고 작은 거랑 크기가 비슷해요, 지구에서 봤을 때. 근데 큰 애는 얘가 시베리안 허스키야. 과묵해. 그러니까 멀리 있고 잘 안 움직이는 애를 찍는 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처녀자리 은하단 쪽에 있는 얘는 아니고 처녀자리 은하단이 있습니다. 거기 은하단 쪽에 있는 블랙홀을 찍는 거죠. 요게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입니다. 여기는 200만 광년 나오네요. 200만 광년, 250만 광년, 뭐 230만 광년. 보통 200에서 250만 광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거리만큼 큰 애들이 있네요. 그렇죠. 요 사이에 이제 얘네들이 들어갈 건데 얘네보다도 먼 빛의 속도로 250만 년, 200만 년을 가도 끝까지 못 가는 게 있는 거죠. 장난이 아니구만. 대단합니다. 이제 등장합니다. 국부 은하군이 등장해요. 은하군. 군. 예, 이제 은하가 모인 거죠. 얘네를 근데 왜 은하군이라고 부르느냐? 얘네들도 어쨌거나 중력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도는 거예요. 또 돌아. 얘네도 돌아. 다 돌아 다. 얘네도 돌아. 그리고 이제 나오죠. 단. 네, 이제 처녀자리 은하단이 나오죠. 여기에 중심부에 있는 처녀자리 은하단 쪽에 있는 블랙홀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M87을 우리가 본 거죠. 이거 너무 붙이고 패치인데요. 장난 아니죠. 이게 근데 인플레가 근데 이게 붙이고 하는 게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관측을 해 나간 거예요. 점점. 되게 오래된 게임 같아요. 네, 그렇죠. 네. 137.98억 년 된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붙이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 이 은하단은 이제 은하들이 모여서 같이 중력적인 영향으로 돌고 있는 게 바로 이 은하단이고요. 처녀자리 초은하단. 은하단들이 또 모여서 중력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건 이제 초은하단이겠죠. 슈퍼은하단. 자, 어디까지나 볼게요. 한번 크게. 뭐야? 장성. 허블 딥필드까지 뭐가? 오케이. 끝났나 이제? 이제 정말 많이 왔어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초은하단이라는 게 은하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요게 은하 필라멘트라고 보시면 돼요. 은하 필라멘트. 이게 뭐냐면은 약간 이 은하들이 모여서 이제 막 이렇게 필라멘트 구조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훨씬 더 거대한 형태의 어떤 구조예요. 역시 중력적인 영향으로 만들지만 그래서 은하 필라멘트. 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은하들이 더 많이 모인 거야. 저거는 초음파 사진인데요? 그 아기 초음파 사진. 이거? 초음파 사진 같죠. 이건 우주에 연결된 어떤 필라멘트들. 그리고 이 공동은 뭐냐면 이 공동 이거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비어 있어서 공동인 맞아요. 이거 재밌는 게 지금 우리가 은하
별, 뭐 성간 물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우주에 정말 비어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심지어 암흑물질조차 없어요. 암흑물질이 있으면 거기는 중력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는 공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주에서 봤을 때 진짜 비어있는데 여기가 바로 공동입니다. 니미럴 스페이스. 네, 진짜 비어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초은하 집단 결국은 이게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점점 커지면서 어떤 중력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곳인 거예요. 다. 맞습니다. 네. 아무것도 정말 아예 없는 암흑물질조차 없는 곳이 공동인 거고. 저기 전에도 한번 설명하셨던 것 같아요. 저런 곳이 있다. 비어있는. 우리 암흑물질 아직 안 했죠? 암물이요? 암흑물질. 암궁. 안 했죠? 오케이. 암흑물질 한번 해야 되겠다. 제 대답했는데 암물 암궁. 줘봐. 암흑물질 안 했잖아. 네. 예. 그다음 보시면은 암흑물질은 한 2시간 정도만 하니까. 허블 딥필드까지 이게 허블 딥필드가 뭐냐면은 네. 우리가 이 은하가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걸 처음으로 알아낸 게 바로 이 허블 딥필드입니다. 허블 딥필드. 허블 우주 망원경을 우주로 올린 다음에 얘가 이제 시간이 돈이잖아요. 네. 계속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때 이제 텅 빈 공간을 찍어보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이 바늘구멍 우주에 아무것도 없는 검은색 공간을 찍어요. 예. 근데 거기에 지금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야. 그쵸. 노출을 일주일 동안 줘요. 한번 일주일간 봐보자. 그 구멍에 바로 이런 사진이 찍힙니다. 전에 한번 보여주셨던 거 같은데요. 한번 처음으로 게시했을 때 그쵸. 카메라 처음 사가지고 이제 찍어본 거죠. 네, 그런 느낌인데 좋은. 이것이 리스크가 많았어요. 네. 요게 찍혀요. 네. 비어있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바늘구멍만한 곳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은하가 발견됩니다. 시냇물 떴더니 미생물 바글바글한 거랑 비슷하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지금 우리는 은하 안에 별이 적게는 수십억 개, 평균 수천억 개, 많게는 수조 개가 있구나. 근데 이 우주에 은하 안에 그렇게 있는데 은하의 개수가 적게는 수천억 개, 많게는 수조 개가 있구나. 즉 이 우주에는 수조 개 곱하기 수천억 혹은 수조 개 곱하기 수조 개 정도의 별이 있구나. 태양 같은 애들이. 태양이 수천억 곱하기 수조 개 분의 1인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무한하구나, 이 우주에는. 진짜 그걸 알아냈어요. 너무 말이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말 있잖아요. 우주먼지. 진짜 자의식 과잉이에요. 그런 말조차 쓰면 안 돼. 먼지라는 것조차도 먼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의식 과잉이야. 먼지라는 것도 쓰면 안 돼. 먼지라는 것조차. 사실 우주 먼지라는 표현은 천문학에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안 돼. 우주 먼지라는 것조차도 사실은 너무나도 교만한 말일 수 있어. 폐기해야 돼. 먼지조차 너무 커.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먼지라는 표현조차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nothing이라고 해. nothing. 그런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거, 겸손하다는 걸 계속 알게 된 이유는 결국 과학기술의 발전이에요. 전에는 몰랐으니까 이런 게 있는지도. 보시면은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가 여기까지입니다. 한참 남았지 사실. 뭐 모르는 거야 사실은. 이거 이상은 이제는 관측이 불가능해요. 스타크래프트 정찰한 게 이 정도잖아요. 정말 이 우주가 너무나도 거대하고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지 않는 곳까지, 우리에게 빛이 다가오는 데까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바깥쪽은 일단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관측하는 우주인 거고. 근데 지금 재밌는 게 우리가 뭐 행성, 항성, 태양계, 성간물질, 성단, 은하 이렇게 묶잖아요. 왜 묶입니까 이게? 뭉쳐 있으니까. 왜 뭉쳐 있죠? 이게 중심으로 뭐 이렇게 당기니까. 어떤 힘이죠? 인력, 중력. 중력이죠. 당기는 인력인데 중력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죠. 되게 멋있는 게 우주에 존재하는 4가지 힘이 있어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양력보다 강력이 더 세겠네요. 강력이 가장 강력한 힘이에요.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근데 양력은 이름이 약한 힘이에요. 양력. 근데 약한 힘이라고 불리는 양력보다 더 약한 힘이 바로 중력입니다. 너는 힘이 약하니까 양력이야 했는데 중력은 그거보다 더 약한 놈이야. 최약체였어. 최약체예요. 사실상 가장 먼저 태어난 힘인데 제일 큰 형인데 힘이 제일 약해요. 중력은 빼죠 그러면. 4대 힘에서. 재밌는 건 이 우주에서 무언가를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거대한 어떤 구분을 하게 만든 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약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 가장 약한 힘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우주의 규모를 형성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약하다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 약한 사람, 약한 힘, 그것이 사실상 이 우주의 가장 거대한 구조를 만드는 힘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거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 우주의 가장 약한 힘이 우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거대한 힘일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주의 규모에 대한 얘기고요. 오늘은 큰 것만 보죠. 오늘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작은 걸 한번 보고. 이제 1부가 끝났고요.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네가 정해. 미시 세계는 다음에 올 때 그 반찬으로 남겨놓고. 이 정도로 분량이 나오나 오늘? 미친 거 아니야? 다음에는 미시적인 세계를 한번 보고. 좋습니다. 월드컵 하나 해보고.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또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특강 뭐 하면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는데. 특강도 좋아요. 뭐였더라? 아까 암흑물질, 인플레이션, 시뮬레이션 우주론. 암흑물질이었던 것 같아요. 까먹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그럼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생 많으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